자, 우리 저번 시간에서 잠깐 정리해 보면은 함수의 극한이라고 했어, 그렇지? 극한인데 얘들아 결국 다 배우고 나면 극한값을 따지는 거가 보면 총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함수 그래프를 보고서 이 그래프 좌우에서 어디로 모이는지를 직접 관찰하는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 방법은 그래프를 직접 그려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저번 시간에는 이 그래프 개형 그리고 하는 걸 좀 복습 좀 했었어. 절대값 그래프 그리는 거랑 그 다음에 뭐 유리함수, 무리함수 이런 거. 그 다음에 오늘 좀 이따 하겠지만 두 번째로 이제 극한값을 구하는 방법에는 그래프를 우리가 일일이 다 구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리기 간단한 건 그냥 그리면 되는데 그래프를 안 그리거나 아니면 혹은 그리기 어렵거나 이런 상황들이 있어. 고를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걸 두 번째로 배울 건데 고를 때 처리하는 두 번째 방식이 우리가 함수의 극한 성질을 이용하는 게 있어요. 그걸 다룰 거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것도 안 되는 경우에 마지막에 우리가 쓰는 게 대소관계를 이용할 거야. 총 세 가지 방법으로 극한값을 구하는데 우리는 저번 시간에 이제 극한이 뭐냐랑 그래프를 이용해서 구하는 첫 번째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야. 잠깐만 정리를 해볼게. 자, 저번 시간에 우리 뭐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이 있다고 쳐봅시다. 함수가. 자, 근데 이 함수는 지금 보니까 여기 지금 색칠돼 있잖아요. 점이. 그러면 얘는 A에서 함수값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그럼 이 함수에 A 넣어서 L이 나온 거야, 그렇지? 그래서 어떤 함수에 어떤 값을 집어넣어 나온 값을 우리가 함수값이라고 해요, 그렇죠? 첫 번째, 이 함수는 A에서의 함수값을 L로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 두 번째, 이 함수에서 이제 극한값을 따져라 그러면 우리 극한값은 자 뜻이 이거야. A는 아니지만 A 근처로 모일 때야. 다시 뜻이 좀 이상하게 정의돼 있지. 그 나중에 이제 미분하면 왜 그렇게 나오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 지금은 일단 그냥 좀 받아들여줘. A는 아니지만 이 x값이 A로 점점 가까워질 때 이 함수값이 어디에 가까워지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자, 해볼게요. A 근처로 A가 아니면서 A 근처로 모인다는 거는 이 양옆 방향에서 모일 수 있어요, 그렇죠? 양옆 방향에서 모였을 때 얘가 함수값이 어디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지금? L 향해서 가까워지고 있었지? 그 가까워지는 값을 우리가 극한값이라고 해. 그래서 이 첫 번째 상황에서는 함수값도 존재하고 극한값도 존재하면서 걔네들이 일치하는 상황이야. 되겠습니까? 자, 근데 두 번째, 선생님 얘는 여기 지금 가운데 빵꾸 나 있잖아요. 그럼 얘는 이 B에서의 함수값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얘는 함수값이 없다는 거야, 그렇지? 그럼 함수값은 없지만, 자, 이 B에서의 극한값이 뭐니? 그러면 얘 좌우 근처를 보는 거죠? 그럼 좌우 근처에서 B를 향해서 가면 얘가 함수값이 어디를 향해 모이고 있어요? M을 향해서 모이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극한값이 B에서의 극한값이 M이야, 그렇지? 그래서 극한값은 존재해.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두 개의 그림 가지고 얘기하고 싶은 거는 함수값하고 극한값은 별개의 개념이다. 함수값은 있지만 극한값이 없을 수도 있고요. 함수값은 없지만 극한값이 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둘 다 있을 수도 있고요. 되겠어요? 당연히 둘 다 없을 수도 있어. 그냥 둘은 그냥 별개 개념이다 이 얘기야. 여기까지는 여러분 다 이해했고, 그다음 이 세 번째 상황을 보시면은 자 이번엔 이 함수는 지금 얘는 g라는 함수인데 이 g라는 함수는 c에서의 값이 있어요, 없어요? c에서의 값이 있어요. 뭐예요? L 여기 색칠돼 있죠, 그렇죠? 그럼 이 함수의 식에다가 내가 c를 대입했을 때 L이 나온다. 다른 말로 이 g라는 함수의 c에서의 함수값은 L이다. 그래서 함수값이 존재했어, 그렇지? 근데 이 c에서의 극한값을 보려고 했더니 봐봐, 이 c 근처의 양옆을 봤을 때 모이는 지점이 일정하지 않아? 일정하지 않아. 이렇게 일정하지 않은 대로 모이고 좌우가 그러니까 일정하지 않게 모이고 있으면 이거는 일정하게 모인다라고 하는 거야? 모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야? 모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얘는 C에서의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죠? C에서의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는데, 근데 얘를 이 C를 기준으로 양옆 방향에서 어디로 모이고 있니라고 하면 답이 없지만 왼쪽 방향을 봤을 땐 어디로 모이니라고 했을 땐 그때는 답이 있죠. 왼쪽 방향에서는 어디로 모여요? L로 모이고 있어요. 이거를 왼쪽 방향의 극한 그래서 뭐라 그래요? 좌극한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좌극한은 존재하는 거야 지금, 그치? 그 다음 오른쪽 방향에서 다가올 때 이 극한이 존재해요, 안 해요? 존재해요. 그래서 오른쪽 방향의 극한 뭐라 그래요? 우극한.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함수값 있어. 그 다음 좌극한도 있고 우극한도 있어. 근데 극한값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극한값이라는 게 존재하는 상황은 언제라는 거야? 좌극한하고 우극한이 일치할 때는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야. 얘 같은 경우는 좌극한하고 우극한이 지금 똑같이 M으로 모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해. 됐죠? 우리 극한값이 존재한다 이걸 다른 말로 해서 두 글자로 수렴한다 그래. 수렴. 됐지? 그러니까
어떤 값을 기준으로 x값이 어떤 값을 기준으로 좌우 방향에서 같은 값으로 모이면 이 함수는 그 지점에서 수렴한다라고 표현해. 자, 수렴하지 않는 모든 상황은 다 발산한다 그래요. 그 중학교 때 왜 수렴 경계 발산 경계 들어봤죠, 그렇죠? 수렴 경계 뭐 하는 거예요? 이 판때기 두 개 모이는 거야, 그렇지? 기억나? 발산은 멀어지는 거야. 근데 여기 수학에서 지금 우리가 쓸 발산은 멀어지는 것만 발산이라고 하지 않아? 그러니까 양옆이 이상하게 모이는 것도 발산이야. 이것도 발산이야. 얘는 C에서 지금 발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수렴하지 않는 건 전부 다 발산이라고 취급하는 거야. 되겠죠? 자, 네 번째. 요런 상황은 결과가 내가 지금 이 y는 x분의 1이라는 그래프인데 정의역을 0 이상으로 제한했어. 그럼 이쪽만 그리라는 얘기잖아, 이렇게. 근데 내가 여기서 0에서의 우극한이 뭐니 이렇게 물어봤어. 그러면 0은 아니지만 0의 오른쪽에서 0을 향해서 다가갈 때 어디를 향해 가고 있니? 얘는 어딜 향해서 가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계속 어떻게 되고 있어요? 커지고 있어요. 계속 커지고 있는 상태야, 그냥, 그렇지? 어느 목표값을 향해 가는 게 아니라 이런 걸 우리가 발산한다 그랬지. 근데 발산하는 거는 이렇게 커지는 것도 발산하는 거고, 뭐 이렇게 작아지는 것도 발산하는 거야. 근데 얘처럼 좌우가 어긋나는 거, 이런 것도 뭐라고 한다고? 발산한다고 하는 거야. 자, 근데 이런 걸 다 발산하는데 우리가 발산하는 케이스 중에서 특별히 얘처럼 계속 커지거나 계속 작아질 때, 요럴 때만 기호를 이용해서 는 무한대다 이렇게 쓰는 거야. 이럴 때는 는 뭐다 이렇게 안 써. 이렇게 발산할 때는 좌우가 어긋날 때는, 이럴 때는 그냥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거든. 이럴 때는 근데 발산한다라고 말해도 되지만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를 는 무한대다 이렇게도 표시해요. 얘만 예외적으로. 마찬가지로 얘도 이런 상황에서 지금 그 0의 우극한 좌극한이 뭐니 그러면 계속 내려가고 있죠. 그럼 절대값은 커지지만 방향만 마이너스 방향인 거잖아. 그래서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야. 근데 기호로 는 음의 무한대 이렇게 쓰겠다고. 요런 두 상황에서만. 되겠죠? 우리가 이걸 저번 시간에 했던 개념은 요게 다고, 이걸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문제들을 좀 풀었었는데, 합성함수 극한을 구하세요.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우리가 이 수렴하는 거를 합성함수 극한 유형에서는 좀 구별하자 그랬어.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가 뭐 y 값이 뭐 어떤 a라는 값이라고 쳐봅시다. 됐어요? 자, 근데 이 수렴하는 방식에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내가 예를 들면 함수가 이런 식으로 a를 향해 가까워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두 번째, 밑에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죠. 밑에서 올라가서 a 쪽을 향해 가까워질 수도 있고. 근데 세 번째, 어떨 수도 있어? 그냥 애당초 주구장창 a였을 수도 있어. 그렇죠? 이 세 가지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해볼게. 첫 번째 함수를 fx라고 하고, 두 번째를 뭐 gx라고 하고, 그 다음 세 번째를 뭐 hx라고 해볼게요. 자, 이 세 개의 함수 다 내가 이제 양의 무한대로 갈 때 이 함수가 어디로 가니? 라고 물어보면 fx 어디로 수렴하겠어요? 0으로 수렴해요, 그렇죠? gx는요? 얘도 0으로 수렴해요. 그 다음 hx도 어디로 수렴합니까? 0으로 수렴해요. 좋아요. 자, 근데 0으로 수렴하는 건 똑같은데 우리가 이거 합성함수에서 극한값을 구할 때는 이 나온 거를 또 집어넣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좀 구별을 하는데, 자, fx 같은 경우는 0이 아니라 a죠, 여기 지금. 상황이 a예요, a. a라고 쓸게. a인데 a는 a인데, 자, 첫 번째, 얘 같은 경우는 a보다 조금 어떤 방향에서 오고 있어? a보다 조금 큰 방향에서 a를 향해 오고 있어,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그냥 편의상 이렇게 표현하자고, a 플러스 이렇게 표현하자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주구장창 늘 a였어, 그렇지? 그러니까 a보다 좀 크거나 작거나 이런 데서 온 게 아니라 그냥 a야, 그렇지? 그래서 얘는 a라고 취급할 거야. 자, hx 같은 경우는 a보다 밑에서 a를 향해 가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a를 향해 가까워지긴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a보다 조금 어떠면서? 작으면서. 그래서 우리가 편의상 이렇게 구별을 하자고. 됐어요? 합성함수 극한 유형에서는 어떤 형태로 다가가는지를 좀 봐야 돼. 자, 해볼게. 자, 처음에 이 안에 있는 함수부터 취급을 할 거야. fx의 0의 우극한이 뭐예요, 지금? 이게 지금 fx 그래프인데, 이 fx의 그래프에서 0의 오른쪽 방향에서의 극한을 보는 거죠. 그럼 x값 0일 때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0을 향해 가면은 3을 향해 가고 있긴 해, 그치?
그치? 3을 향해 가고 있긴 한데 3보다 좀 어느 방향에서 가고 있어? 작은 방향에서. 그래서 첫 번째 함수에 집어넣었을 때 얘가 3보다 조금 작지만 3을 향해 가고 있어. 그치? 근데 그거를 다시 f에다 집어넣을 거야. 다시 말하면 최종적으로는 fx의 3에서의 무슨 값을 물어본 거야? 좌극한을 물어본 거야. 자, 그러면 3에서의 좌극한 그러면은 3보다 왼쪽이니까 여기죠. 뭐예요? 3이네요. 그쵸? 그래서 요거 값이 지금 3이 된 거야. 최종적으로. 그치?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처음에 집어넣은 함수가 fx야. 그 fx에 2의 우극한을 보고 싶대. 자, 2를 기준으로 2의 우극한 그럼 뭐예요? 3이죠. 근데 얘는 어때요? 3은 3인데 3보다 커? 3보다 작아? 아니면 3이야 그냥 3이야. 그치? 그러면 그냥 3이니까 그 다음에 집어넣을 때는 저기다 그냥 뭐 넣으란 얘기야? 3. 그래서 그 다음 물어본 거는 3에서의 함수값을 물어본 거야. 그냥 F3이 뭐니 이런 거야. F3 뭐예요? 2. 그래서 얘는 값이 최종적으로 2가 됩니다. 더해서 얼마 돼요? 5. 이렇게 처리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합성함수 극한 유형에서는 처음 넣었을 때 그 나온 게 좌극한이 조금 큰지 작은지 아니면 애초에 그 값이었는지 이걸 좀 구별을 해줘야 돼. 자, 24번 이렇게 해볼게. 24번은 fx라는 애가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그래프를 그려서 풀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그래프인데 우리가 지금 한번 내가 이렇게 보여줄게. 그래프를 안 그리고도 사실은 얘는 볼 수 있거든. 한번 안 그리고 하는 걸 보여줄게. 자, 이렇게 해보자. 이걸 뭐 그리려면 그릴 수 있겠죠. 그리려면 그릴 수 있는데, 자, 첫 번째 얘를 구하고 싶은데 fx의 0에서의 좌극한을 물어봤어. 근데 우리가 지금 이 함수를 판단하는 기준이 0을 기준으로 지금 나눠지고 있잖아. 근데 0에서의 좌극한 그러면은 이쪽을 봐야 되겠어? 이쪽을 봐야 되겠어? 위에 걸 봐야 되겠지, 그치? 근데 생각해봐. 얘는 직선이잖아요. 직선 그래프는 아까 우리 처음에 쌤이 써놨던 거 한번 생각해봐. 우리가 함수가 끊기지 않고 이렇게 이어져 있잖아. 그랬을 때 이 끊기지 않고 이어져 있는 함수는 어떤 지점에서의 함수값하고 극한값이 어때?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함수가 끊겨가지고 왼쪽은 일로 가는데 오른쪽은 일로 가. 그러면 이 극한값이랑 함수값이랑 일정하지 않지. 그치? 근데 함수가 끊기지 않고 이렇게 이어져 있는 경우에는 이 함수의 극한값이 어디로 모여요? 그럼 결국 함수값으로 모여요. 그쵸? 근데 얘는 1차 함수고 얘는 2차 함수잖아. 잘라 붙이긴 했지만 그러면 얘는 이 가운데 0 기준으로 0 빼고는 왼쪽에서 끊기는 데가 있어 없어? 없어. 얘는 오른쪽에서 끊기는 데가 있어 없어? 없어. 지금 이 말 알아들어요? 자, 그러면 잘 봐봐. 0에서의 좌극한을 물어봤어.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 함수에 지금 0에서의 좌극한 그러면은 어떻게 했어? 그냥 여기다 뭐 하면 돼? 0을 넣어보면 돼. 그럼 2지 2. 근데 2는 2인데 이거 구별하라고 했잖아. 그렇지? 생각해봐. 얘는 그래프가 이런 직선이잖아요. 그러면 2를 향해 가고 있긴 하지만 이보다 좀 어때요? 작아요. 그러면 첫 번째에서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게 얘가 2의 좌극한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물어보는 게 f의 2에서의 좌극한이 뭐야?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치? 두 번째 함수에 집어넣으면. 됐어요? 자, 근데 2에서의 좌극한 그러면 2라는 거는 요 파트잖아. 그럼 여기다 넣어보란 얘기지. 근데 얘도 끊어지는 함수야? 끊어지지 않는 함수야? 끊어지지 않는 함수니까 그냥 뭐 하면 돼? 대입. 그럼 뭐가 되겠어요? 2가 돼요. 좋아요. 자,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로 얘는 0에서의 우극한을 봐라 그랬으니까 0 오른쪽은 얘를 봐야 되겠지? 그러면 0에서의 우극한 얘는 끊어지지 않는 애니까 그냥 여기다 0 뭐 해보면 돼? 대입. 그럼 뭐 나와요? 마이너스 2가 나와요. 마이너스 2가 나오긴 나오는데 제 그래프 원래 이렇게 생긴 거 알죠? 거기서 왼쪽 작은 거잖아 이렇게. 그러면은 얘가 지금 마이너스 2를 향해 가긴 가는데 조금 어떻게? 큰 데서. 그치? 그러면 얘가 물어보는 거는 마이너스 2에 조금 어떤 값? 큰 값. 그러면 그거를 여기다 넣으라니까 마지막에 물어본 건 f라는 함수에 마이너스 2에서의 우극한이 뭐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그럼 마이너스 2라는 거는 여기에 해당하는 애죠? 그럼 여기다 뭐 해보면 되겠어요? 마이너스 1을 대입. 그럼 뭐 돼요? 0. 그래서 최종적으로 답은
2.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꾸 연습하다 보면 이제 당연히 다 이렇게 풀 건데, 자, 아직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런 사람들 위해서 한번 그래프를 좀 그려볼게. 얘는 지금 0을 기준으로 해서 그래프를 두 개를 이어 붙였는데, 자, 왼쪽 파트에서는 0보다 작은 데서는 x 플러스 2래. 그럼 x 플러스 2라는 애는 뭐 요런 직선이고요. 근데 0보다 작은 데니까 여기 빵꾸. 그 다음 오른쪽에서는 얘 그래프가 지금 x제곱 마이너스 2니까 뭐 요런데 기준으로 해서 요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겠죠? 알겠어요? 요런 상황인데, 자, 처음에 0의 좌극한을 물어본 거잖아. 0의 좌극한은 2지. 2는 2인데 2보다 조금 작은 데서 올라가고 있어. 그렇지? 그래서 2의 좌극한을 한 번 더 구한 거야.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 0의 우극한 그러면 여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를 향해 가고 있어요. 근데 좀 큰 데서 오고 있죠? 그러니까 2의 마이너스 2에서의 우극한을 한 번 더 구한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프가 예상이 되면 사실은 그냥 값을 대입해도 돼. 자, 됐고요. 넘어갈게요. 우리가 그래서 여기까지 저번에 합성함수 극한까지를 좀 봤고, 그 프린트 혹시 풀어온 거 중에 질문할 거 있을까? 이거 답 한번 먼저 불러줄게. 이런 상황이죠. 자, 기억부터 볼게요. 기억. fx의 1에서의 극한값을 물어봤지? 자, 1에서의 극한값. 자, 1, x값 1 기준으로 해서 1 좌우 근방을 보면은 어디로 모이고 있어요? 0. 그럼 얘는 기억은 맞네요. 자, 니은은 뭐예요, 이거? 자, 니은은 리미트 fgx. 근데 1에서의 극한 이렇게. 자, 보자. 처음에 1에서의 이 g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되겠다, 그렇지? g의 1에서의 극한이 뭐죠? 1. 1에서의 극한이 지금 1로 모이고 있어요. 자, 근데 얘를 f에다 넣으라고 했잖아. 그럼 1에서의 f에서의 극한을 물어본 거지? 근데 이렇게 해보자. 얘는 이게 지금 애매한 거지, 너네가 니은이. 요거를 이렇게 따져볼게. 이 왼쪽 오른쪽을 따로따로 취급해 볼게요. 보세요. 내가 이렇게 해볼게. 이 식을 우리가 극한이 존재한다는 거는 뭐랑 뭐가 일치하는 상황이라고 그랬지? 좌극한하고 우극한이 일치하는 상황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요거를 판단하기 애매하면은 요걸 이렇게 판단해 보면 돼요. 자, 얘를 한번 나눠 볼게요. 첫 번째, 1에서의 먼저 좌극한을 처리해 봅시다. 자, 그러면 gx의 1에서의 좌극한 그러면 여기지. 1은 1인데 1보다 좀 어때? 1보다 좀 작아요. 그거를 f에다 넣으라는 거죠? 그럼 1에서의 좌극한을 보라는 거니까 뭐 돼요? 0이 되네요. 그렇죠? 오케이. 자, 그 다음 두 번째 홀소스. 자, 리미트. 이번에는 x의 1에서의 우극한을 볼게요. 그랬을 때 fgx라고 하면은, 자, 일단 gx의 1에서의 우극한이 뭐죠? 1이에요. 그렇죠? 근데 1보다 좀 어떠면서? 크면서. 그럼 이쪽으로 오는 거잖아. 근데 걔도 어디로 가? 0. 그럼 얘도 0이네? 다시. 얘 지금 1에서의 우리가 우극한을 보라는 얘기잖아요. f에. 그러면 f의 1에서의 우극한 봤더니 걔도 얼마예요? 0이네. 그럼 얘네들이 어때? 값이 어때? 같아요. 그럼 존재하는 거죠, 극한이. 뭘로? 0으로 존재하네, 그치? 무슨 말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디귿 보기가 뭐지? 리미트 요거를 판단해보라는 얘기죠? 자, 해볼게요. 일단은 이것도, 자, f의 1에서의 극한 이렇게 물어봤어, 그치? 요것도 애매하면은 그냥 두 개로 쪼개서 봐봐. 자, 하나씩 해볼게. 자, f의 1에서의 좌극한이 뭐죠? f의 1에서의 좌극한으로 뭐예요? 0은 0인데 0보다 좀 커요, 그렇죠? 그럼 0보다 좀 큰 거를 뒤에 넣으라니까 g의 0에서의 무슨 극한? 우극한 뭐예요? 0. 그 다음 리미트 x가
1 플러스일 때 gfx 얘를 해보면은 자 일단 fx에다 1보다 좀 큰 거 나라는 얘기지? 그러면 1에서의 우극한 보면은 어디에요? 0. 0은 0인데 0보다 좀 커요. 그러면은 얘를 여기다 다시 g에다 넣으라는 얘기지? 그럼 뭐 돼요? 똑같이? 0 되네요. 그쵸? 그럼 얘네들이 지금 일치하죠? 그럼 얘네들 극한값이 0으로 존재하는 거야. 그렇지? 근데 극한값이 2놈의 극한값이 0이야 지금. 근데 G는 얼마예요? 0이네. 그럼 어때요? 같네요. 이거 빙고. 아까 얘는 틀렸었지. 이거 1이라고 했지 문제에서. 네. 그래서 니은은 틀리고 디귿 맞고 아까 기억도 맞았던 것 같은데 이렇게? 그래서 기억 디귿. 그 다음에 12번이었나? 12번은 그냥 같이 좀 눈으로 해볼까? 해보자 한번. 기억부터 볼게요. 일단 0에서의 극한을 물어봤는데 사실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내가 이거 일일이 다 구별해서 해주긴 했지만 애매할 때는 진짜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 근데 사실은 얘는 넣어보면 다 똑같이 나와가지고 결국은 상관이 없는데 자 한번 따져볼게. 자 얘는 먼저 첫 번째 함수 이 f의 0에서의 극한을 봤더니 0에서의 극한이 지금 존재하지 않아요. 그죠? 근데 좌극한, 우극한 각각 따로따로는 존재해. 그치? 그래서 이런 상황일 때는 우리가 이걸 구별해서 풀거든. 자, 첫 번째 0에서의 먼저 좌극한부터 볼게요. 그러면은 0에서의 좌극한이 뭐예요 먼저? 1은 1인데 1보다 작죠? 그럼 물어보는 게 f의 1에서의 좌극한을 물어보는 거야. 그치? 자, 1에서의 좌극한 뭐야? 0. 그래서 얘는 일단 0이 됐어. 그래서 다시 이 합성함수의 0에서의 좌극한 값이 0이 됐어. 자, 두 번째. 내가 이번에는 0에서의 우극한을 확인해 볼 거야. 자, 근데 첫 번째 함수의 0에서의 우극한 그러면은 이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1 향해 가고 있죠. y 값이 마이너스 1 향해 가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마이너스 1보다 좀 어떠면서? 크면서. 그럼 마이너스 1보다 조금 큰 거를 f에다 넣는다고 생각해봐. 그럼 마이너스 1보다 좀 큰 거를 f에다 넣으면 뭐 나와요? 0이네요. 그럼 얘도 0이네. 그럼 얘나 0으로 일치하지. 그러니까 이 합성함수의 극한값은 0이야. 그렇지? 존재하긴 하는데 0이야. 얘는 1이라 그랬지? 그래서 니은은 틀렸어요. 무슨 말이야, 엑스야? 자, 디귿번도 한번 같이 판단해 볼게요. fx의 0에서의 극한. 좀 전에 얘기했다. 쟤네가 일치하지 않으니까 얘는 따로따로 생각해야 돼. 그럼 하나씩 해볼게요. 그냥 이거 좀 식 안 쓰고서 그냥 좀 날림으로 할게. 좌우 이렇게 따로 판단해보자. 먼저 fx의 0에서의 좌극한 뭐야? 1에 조금 작아. 그럼 1 마이너스 이렇게 생각해. 자, 1 마이너스를 g에다 넣어. 다시 말하면 g의 1에서의 좌극한이죠? 자, g의 1에서의 좌극한 뭐예요? 1이에요. 그래서 좌는 1. 자, 우. 이번에는 fx의 0에서의 우극한 뭐예요?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1 플러스. 그럼 마이너스 1 플러스니까 얘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가고 있는 거지? 누굴 향해 가고 있어요? 1. 그러면 얘도 1이네. 그럼 얘네들이 일치하지. 그러니까 이 합성함수의 극한값은 존재해요. 뭐로? 1로. 그래서 디귿은 맞아요. 니은 틀리고 디귿 맞고 아까 기억 맞았었나? 기억 맞았었나? 내 기억이 안 나는데. 틀렸어요? 그럼 맞는 게 디귿이네요. 그죠? 오케이. 그러면 요거 나눠서 푸는 거 하면 여러분들이 아마 할 수 있을 텐데 15번, 17번 두 개 더 했었지. 볼게요. 자, 15번. fx는 그래프를 줬고요. 그 다음 gx는 식으로 줬어요. 자, 얘부터 판단해 봅시다. 일단 gx의 마이너스 1에서의 좌극한을 물어봤는데 얘들아 얘는 이차함수잖아. 이차함수는 끊겨 안 끊겨 중간에? 안 끊겨. 안 끊기는 함수는 극한값 물어보면 뭐랑 똑같지? 함수값. 그래서 그냥 마이너스 1을 거기다 뭐 하면 돼? 대입해. 그럼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뭐 돼요? 2가 돼요. 2가 되긴 되는데 판단을 좀 해줄게. 얘 개형상 이렇게 생기는데 축이 어디 있어요? 얘 축이 2분의 1이야. 그렇지? 근데 2분의 1이 축이는데 마이너스 1 근처를 보는 거니까 마이너스 1 이런 데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마이너스 1의 좌극한을 봐라 그러면 이런 데서 오고 있는 거지. 그러면 얘는 이 수렴하는 게 지금 2는 2인데 2보다 좀 어때요? 2보다 좀 커요. 다시 말하면 2 플러스죠. 2 플러스. 그래서 첫 번째 2 플러스라고 취급하고 그걸 f에 넣는다고 생각해. 그러면 f의 2에서의 우극한을 물어본 거지. 자,
자, 2에서의 우극한 뭐예요? 0. 그래서 첫 번째는 값이 0이네. 그 다음 두 번째. 이번에는 fx의 1에서의 우극한을 물어봤어. 자, 1에서의 우극한. 그러면 1에서의 우극한 여기죠. 걔는 뭐예요?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이렇게 취급하고 그거를 g에다 넣을 거야. 자, 근데 g는 두 번째는 최종 답이 되는 함수니까 이거는 고민할 거 없이 그냥 뭐 하면 돼? 그냥 대입. 그럼 대입하면 뭐예요? 2. 그래서 답이 뭐가 되겠어요? 2. 오케이. 무슨 말인지 이해됐을까요? 16번 한번 잠깐 풀어보세요. 먼저 극한은 막 너무 깊이 고민하지 말고 그냥 문제 이렇게 푸는 생각하는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단원 자체가 약간 좀 엉성한 단원이거든? 그러니까 뭐 표현이 이렇잖아. 막 이를 향해 다가가면 어디로 가니?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 그거 좀 애매하죠? 그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어서 그래요. 아 진짜야? 그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어서 그래? 자, 저기 책 14쪽 펴시면은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 이렇게 되어 있는 페이지 좀 펴보세요. 자, 함수의 극한의 성질 이걸 좀 정리를 할 건데 거기 맨 첫 줄에 거기도 한번 밑줄 쳐줘. 리미트 x는 a로 갈 때 fx가 알파, 그 다음 gx는 베타 거기다 밑줄 쳐줘.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fx랑 gx라는 함수가 있는데 fx의 a에서의 극한값이 뭐라는 얘기야? 알파다라고 얘기한 거야. 됐어? 여기서 중요한 건 얘가 알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뭐 한다는 얘기야? 수렴한다는 얘기야. 극한값이 존재한다 이런 얘기야. 얘도 마찬가지. gx라는 함수가 a에서의 극한이 뭐니 그랬더니 베타래. 여기서 중요한 건 베타가 아니라 gx가 a에서 뭐 한다는 얘기야? 수렴한다는 얘기야. 거기다 위에다 써놔봐봐. 이거 둘 다 수렴할 때 쓰는 거야 이거는. 다시 fx랑 gx가 a에서 둘 다 수렴할 때 수렴 조건이 없으면 이 극한의 성질을 못 써요. 됐죠? 둘 다 수렴하는 함수여야 돼. 수렴. 자, 1번 성질. 자, 거기 밑에 나와 있는 거 보면은 우리 그냥 다 상식적인 얘기야. 1번 fx의 k 배하면은 fx의 극한 값에 k 배한다. 이거 우리 시그마 할 때 이런 거 뭐라 그랬지? 몇 배해도 똑같다 이런 거 뭐라 그러지? 뭐 실수배 이렇게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사실 이 1번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돼 있어. 봐봐. fx라는 애가 a에서 수렴하는 애야. 수렴하는 애인데 그 함수의 k배한 애의 극한값을 물어봤어. 그럼 그게 뭐냐 그랬더니 그냥 fx의 수렴하는 값에다가 k배하면 돼 이렇게 얘기한 거야. 다시 아까 fx의 극한값 뭐라고 했어요? 여기서 알파라 그랬잖아. 그러면 kfx의 극한값이 뭐야? 그러면 그냥 k알파다 이 얘기야. 무슨 말이겠어요? 두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그냥 같이 쓸게요. 자, x가 a로 갈 때 fx랑 gx랑 두 함수를 더하거나 뺀 함수의 극한값을 물어봤어. 자, 그러면은 그게 뭐랑 똑같냐고 돼 있냐면은 리미트 x는 a로 갈 때 fx 더하기 빼기 리미트 gx.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fx는 알파로 수렴한대요. gx도 베타로 수렴한대요. 근데 나한테 물어본 건 fx랑 gx가 아니라 그 두 함수를 더하거나 뺀 함수의 극한을 물어본 거야. 오케이? 근데 더하거나 뺀 함수의 극한을 물어봤는데 얘네 둘 자체가 원래 수렴했으면 그냥 그 극한값을 더하고 빼면 그 극한값이 나온다는 얘기야.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 오케이? 그러면 얘는 이거 지금 직선이 이렇게 생긴 직선이잖아. 근데 1에서의 극한값을 물어봤어. 그럼 1에서의 극한값 뭐니? 그러면 얘는 끊어지지 않는 함수니까 뭐 해보면 되죠? 1 대입해요. 뭐 나와요? 1 나와요. 그죠? 자, 두 번째 내가 1에서 예를 들어서 뭐 2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 이런 함수의 극한을 물어봤어. 그럼 얘 지금 개형상 이렇게 생긴 애고요.
축은 지금 뭐 4분의 3에 있겠네, 그치? 4분의 3에 있는데 1에서의 극한 물어봤으니까 대충 여기 물어보는 거죠? 여기에서의 극한값 얘도 끊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냥 1 뭐 하면 돼? 대입하면 뭐 돼요? 0 돼요, 그쵸? 근데 내가 얘네가 수렴한다는 걸 안 상태에서 뭐를 물어보려고 하는 거냐면 리미트 1에서의 이 두 함수를 더하거나 뺀 함수. 자, 얘네들 더하잖아? 그러면 12 2x제곱 마이너스 x 요렇게 되지. 그러면 사실은 얘네들을 더한 애는 이 자체가 얘네랑 다른 새로운 하나의 함수잖아. 그럼 얘를 따로 판단을 해야 되지. 원래는 얘 그래프를 생각해서 따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뭐 하겠다는 얘기야? 1이랑 0을 더해서 그냥 1이다 이렇게 쓰겠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쟤네들을 더해서 만든 별개의 함수지만 쟤를 따로 판단하지 않고 얘네들 극한값을 그냥 더해버리면 된다 이 얘기야. 그쵸? 마찬가지예요. 3번, 4번도 거기 지금 나와 있는 4번, 5번. 4번, 5번은 그럼 걔네들 뭐 한 거야? 두 함수를? 극한값을? 곱하고 나눈 거죠? 오케이. 그래서 곱하기 나누기도 성립한다야. 근데 곱하기 나누기에서 나누기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데 왜 조심해야 되냐면 자, 곱하기가 성립하고 그 다음 4번 나누기도 성립한대요. 자, 이렇게 나머지 함수의 극한을 물어보면은 각각의 극한값을 그냥 나눠버리면 된다 이렇게 돼 있어. 자, 근데 여기서 거기다 대충 전화봐봐. 단 베타는 0이하다 이렇게 나와 있죠. 베타는 0이 아니다. 거기다 하나 더 추가해 놓으세요. 뭐 당연한 얘기인데 아니다. 그냥 베타는 0이하다 거기다 대충 쳐놓으세요. 이거 무슨 말이지? 분모는 0 되면 안 된다. 그냥 그 얘기 하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분모가 0으로 수렴하는 애면 이렇게 못 쓴다는 얘기야. 이해됐어요? 오케이. 다시 이거 그냥 받아들이기 사실 별로 그렇게 막 어려운 거 아니거든? 왜요는 궁금해하지 마세요. 그냥 그렇대요. 다시요. 어떤 두 함수가 서로 수렴하면은 그 함수의 내가 몇 배, 실수배 한 놈은 그냥 극한값의 실수배를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수렴한 두 함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눴을 때 그 함수의 극한값을 물어보면은 극한값끼리 그냥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면 된대. 왜요는 우리가 증명하지 않아요. 여기는. 극한이 원래 엉성한 단어냐. 증명하지 않아요. 그냥 받아들이는 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성질을 이용해서 아까 내가 그랬지. 우리가 극한을 구하는데 첫 번째는 그래프를 그려서 판단하는 거거든. 근데 두 번째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판단하는 첫 번째 방법이 이 수렴하는 함수의 성질을 쓰는 거야. 봐봐. 내가 얘네들을 더한 함수가 얘잖아. 근데 얘의 극한값을 판단할 때 얘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극한 성질 이용해서 얘네를 그냥 더했죠. 극한값을. 이런 식으로 하겠다고요. 되겠죠? 자, 문제 좀 풀어볼게요. 밑에 있는 거. 자, 26번. fx는 2로 수렴하고 gx는 마이너스 3으로 수렴한대 0에서. 자, 1번 fx의 3배한 함수의 극한값이 뭐니? 그러면 그냥 뭐야? 6이야. 자, 이거 너무 쉬운 거니까 한 사람씩 바로 해볼게. 자, 나연아 2번 뭐야? 마이너스 10이야. 그냥 극한값을 그냥 수처럼 취급하고 그냥 계산해버리면 된다는 얘기야. 자, 민소라 3번은 뭐겠어? 땡인데 어려워요? 3번 뭐예요? 마이너스 6 좋아요. 유정이 4번? 오 좋아요. 5번 채빈이? 마이너스 6 좋아요. 채이가 6번? 마이너스 3분의 2 그치? 뭐 전혀 어렵지 않죠? 자 27번도 볼게. 27번 이번에는 fx가 1로 수렴하고 gx가 마이너스 5로 수렴한데 연서야 1번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 그쵸? 이건 그냥 두 번 한 거예요. 자 gx의 2배 실수배 하고 그거 gx의 2배 하는 것도 뭐야? 그냥 gx 2배 하면? 마이너스 10 거기다가 fx를 더하는 거지. 근데 걔네들 다 수렴하거든. 그래서 답이 얼마야 그냥? 마이너스 9 오케이. 그냥 수처럼 계산하면 되는 거야 대입해서. 자 9번 2번 성은아 8 3번 예진이 마이너스 20 오케이. 자 4번 다시 나연이 1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좋아요. 자, 28번. 28번에 다음 극한값을 구하세요 그랬는데, 자, 28번 같은 문제 우리 지난 시간 관점으로 보면 그래프를 그렸단 말이야. 근데 지금 이거 또 나왔잖아. 이렇게 생긴 게. 근데 이번엔 여기 왜 나왔냐면은 그래프를 그릴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하자는 얘기야. 자, 28번에 1번 보시면은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3x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자고.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x가 뭐에 수렴하죠? 이거 안 끊긴 애잖아요. 그럼 안 끊긴 애니까 그냥 뭐랑 똑같아요, 극한이? 함수값 얼마예요? 마이너스 1. 그럼 얘가 그냥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1 실수배 3배 했지? 그럼 마이너스 3이지? 얘들아 1은 그냥 1로 수렴하지 항상. 그럼 얘도 수렴하는 애야, 그치? 그럼 마이너스 3에다가 1 더하래. 얼마 돼요? 마이너스 2가 돼요. 다시 지금 이 말 알아들었어요? 채빈님 뭐 궁금해요? 됐어요? 다시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뭘 쓰려고 했는 거냐면 2번도 마찬가지야. 리미트 3일 때 x가 3으로 수렴하잖아. 그러니까 수렴하는 애니까 그냥 씩 넣고 계산하면 된다 이 얘기야. 됐죠? 그래서 2번은 얼마겠어요? 마이너스 1이죠. 그냥 저기다 3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자, 3번은 뭐 나오니 유정아? 마이너스 5. 4번은 뭘까 민솔이? 25 좋아요. 5번 연서야 뭐 나올까? 마이너스 10. 그냥 투입하는 거야, 그치? 자, 6번 채민이 15. 7번 채희 마이너스 2. 오케이. 8번 성은이 다시 한번 마이너스 8번이야. 8번. 마이너스 2. 오케이. 여기까지 전혀 어렵지 않죠? 네. 자, 그래서 일단 뒤에 넘어가서 우리가 저거를 먼저 볼게요. 16쪽 한번 잠깐만 보세요. 16쪽에 33번을 한번 같이 먼저 보겠습니다. 자, 두함수 f랑 g에 대해서 fx는 2에서 4로 수렴하고 그 다음 gx가 아니네. 이번에는 이상한 함수가 나와 있습니다. 2fx-gx 요런 함수가 나와 있는데 얘가 6으로 수렴한대. 그랬을 때 나한테 물어본 게 fx 더하기 3gx의 수렴값을 물어봤거든? 자, 요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거 잘 봐봐. 이거 원래 이렇게 푸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항상 수렴하는 단위를 잘 봐야 돼. 누가 수렴하나 모양을 잘 봐야 돼. 내가 지금 여기서 수렴한다고 알려준 게 fx죠. 그 다음 2fx 빼기 gx가 수렴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수렴하는 애들끼리는 뭐 할 수 있다고? 사칙연산을 할 수 있어. 그치?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볼게. 얘가 수렴하는데 얘도 수렴하지? 근데 얘가 여기 안에 있잖아. 그치? 그래서 선생님이 뭐 할 거냐면은 얘에서 얘 2배를 빼볼 거야. 봐봐. 얘가 수렴하니까 이걸 가지고 내가 첫 번째로 먼저 얘기할 수 있는 게 리미트 x가 2로 갈 때 2fx는 어디로 수렴하겠어요? 그냥 이거에 뭐 하면 돼요? 2배에서 얼마 돼요? 8이 돼요. 내가 왜 이 모양을 만들었냐면 여기서 얘를 날려서 gx에 수렴하는 값을 알려고 하는 거야. 다시 선생님 그럼 이렇게 해보자. 얘에서 얘를 빼봐. 그러면 2fx에서 2fx 빼기 gx를 빼면 뭐 돼? 아니 식이 뭐가 돼? 식이 여기서 얘를 빼면 gx 그게 누구가 된다고 그냥? 2가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gx의 극한값을 알아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시 이 단위를 잘 봐야 돼요. 얘가 수렴하고 얘가 수렴하니까 얘네들 지지고 복구해서 gx를 끌어낸 거야.
그러면 이제 fx의 수렴값이랑 gx의 수렴값을 알아냈으니까 여기다 그냥 뭐 하면 돼 이제? 대입하면 돼요. 자, 그럼 얘는 얼마야? 4에다가 6 더하니까 그냥 10이다. 이렇게 풀면 되는 거야. 되겠죠? 그러니까 수렴하는 모양을 보고 걔네들끼리 사칙 연산을 해야 돼. 34번 한번 풀어주세요. 다시 선생님 지금 뭐라 그랬냐면은 이 수렴하는 극한의 성질을 쓰려면은 이 수렴하는 단위를 봐야 돼. 단위. 지금 누가 수렴한대? XFX가 수렴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이놈의 극한을 구하려면 이 안에서 XFX라는 모양을 만들어야 돼. 오케이? 자, 그럼 XFX라는 모양을 만들려고 봤더니 이거 공통인수가 뭐죠? X. 그러면 그 X를 따로 묶어내면은 X 플러스 5가 되잖아? 그 중에 X를 가져와서 FX랑 붙여.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될 거야. 모양이 요식을 이렇게 바꿔줄게. 다른 거는 그대로 내비두시고 여기 지금 X를 뽑아내서 XFX를 만들게요. 모양을. 그리고 거기다가 남아있는 애가 지금 X 플러스 5죠. 됐어요? 그럼 얘네들을 곱한 건데 얘랑 얘랑 지금 같은 식이야. 그치? 근데 잘 봐봐. 0으로 갈 때 내가 지금 얘 극한값을 물어봤는데 우리가 아는 건 얘 뭐로 수렴한다고? 2. 그 다음 얘들아 얘는 어디로 수렴할까? 이거 유리함수지? 한번 그래프 한번 생각해보자. 자 잠깐만 연습. 얘는 모양 밖으로 빼보면은 얼마 빠져요? 1 빠지고요. 여기 위에 얼마예요? 4. 그럼 점근선 어디 있고?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아니 y는 1이죠? 그럼 마이너스 1하고 1에다가 이렇게 점근선을 그어주고 그 다음에 몇 사분면 방향? 1사분면 3사분면 방향으로 이렇게 그릴 거야. 근데 나한테 물어본 게 0에서의 극한을 물어봤잖아. 근데 얘들아 이 유리함수도 기본적으로 점근선이 아닌 이상은 어떻게 되고 있어? 다 끊어지지 않고 있어. 그치? 끊어지지 않는 함수는 극한값 물어보면 그냥 뭐랑 같다고? 대입해서 함수값이랑 똑같다고. 그치? 그럼 여기다 그냥 0 넣어버리면 되죠. 얘 0 넣으면 뭐가 돼요? 5. 다시 말하면 얘도 5로 수렴하는 애야. 그치? 얘가 5로 수렴하는 애고 얘는 어디로 수렴한다고? 2. 그러면 얘를 곱한 애의 극한값은 뭐겠어? 10. 그래. 그래서 얘처럼 모양을 딱 줬을 때는 이 모양을 만들어야 돼. 이 모양을. 이렇게. 자, 이게 답이 뭐 같아요? 채민이 뭐 같아요? 5번 같아요? 다 맞아요? 오케이. 채는 뭐 같아요? 3번 같아요? 미연이 틀렸어요? 오케이. 성은이는 몇 번 같아요? 5번. 유정이는? 2번? 연서는? 4번? 지금 몇 명이나 된다고? 네. 예진이는? 1번. 다 나왔네. 나연이는? 3번. 그래. 민솔이? 2번.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왜 2번인지를 한번 볼게요. 우리 이렇게 극한 성질 따질 때는 뭐를 따지라고? 내가 이렇게 표현할게. 수렴하는 단위를 만들어. 단위. 그 단위를 봐야 돼. 자꾸. 봐봐. 얘는 이게 수렴하는 단위야. 이 문제는. 얘네들이 이 수렴하는 단위들이야. 지금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기억. 얘랑 얘가 존재하는데 그러면은 얘가 뭔가 수렴한다는 얘기고 얘도 수렴한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이렇게 수렴이고 이렇게 수렴이거든. 그랬을 때 얘가 존재하니라는 얘기는 얘네들을 타칭연산에서 이 모양을 만들 수 있니 이 얘기야. 얘들아 이거 적당하게 연립하면 이거 나오지 않을까? 이거 둘이 더해버리면 뭐 돼요? EFX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얘의 극한값을 알파라고 할게.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얘도 뭔지 모르겠으면 베타라고 할게. 근데 쟤네들 둘 다 수렴하니까 둘이 더해버리면 EFX의 수렴값이 알파 플러스 베타야. 그치? 그럼 FX의 수렴값이 뭐란 얘기야?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이런 식으로 수렴한다는 얘기야. 즉 얘네들 단위를 가지고 내가 조작을 해서 얘 모양을 만들 수 있으므로 얘는 존재한다. 이런 얘기예요. 니은 얘는 이번엔 수렴한 단위가 얘죠. 얘는 얘죠. 그랬을 때 이 모양 만들 수 있니라고 물어봤어. 둘이 뭐 하면 이렇게 나올 것 같아? 곱하면 나오지. 그러니까 얘는 존재해야 돼. 존재해요. 당연한 얘기예요. 디귿번. 이번에는 수렴한 단위가 얘야. 또 fx, gx야. 자, 얘네 가지고 조작해서 얘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얘를 얘로 나누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아까 뭘 조심하라고 했냐면은 극한값이 뭐인지는 조심해야 된다고?
분모가 0 되면 안 돼. 자, 분모 나눴을 때 나눠지는 애는 0으로 수렴하면 안 돼. 얘를 얘로 나눈다라고 했을 때 얘가 존재한다라고 하려면 나눠지는 얘는 뭐로 수렴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돼? 0. 근데 얘는 0으로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얘는 판단을 못 한다는 얘기야. 이건 막 무슨 뭐 발레를 들고 할 것도 없어. 그냥 분모가 0으로 수렴하는 경우에는 얘를 못 쓰니까 틀린 거야. 그냥. 무슨 말이 되겠어요? 오케이. 10분 했다가 이어서 할게요. 볼게요. 그래서 지금 한 거는 일단 그 함수의 극한의 성질. 극한의 성질이라는 게 뭐였냐면 우리가 그 함수의 극한값을 구하는 건데 첫 번째 방법이 뭐라고 했죠? 그래프 그리기. 그 다음 두 번째 그래프 안 그릴 때 쓰는 게 얘야 기본적으로는. 아 근데 문제는 얘는 언제 쓰는 거라고요? 두 함수가 수렴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수렴하지 않는 함수들 가지고는 계산을 못하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 그러면 수렴하는 함수들끼리는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면은 어떻게 될까? 그거는 모른다는 얘기야. 다시 수렴하는 애들끼리는 사칙연산을 해도 수렴한다라는 게 보장돼 있으니까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러면 발산하는 함수들끼리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면 어떻게 돼요? 그걸 따로 정리 안 했죠. 왜 정리 안 했냐면은 걔네는 수렴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때그때 판단을 해야 돼서 그런 거야. 자, 대표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다음 다룰 게 이제 부정형 극한이라는 걸 다룰 건데, 자, 부정형 극한이 뭐냐면은 정해지지 않은 형태의 극한이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정해지지 않은 형태의 극한을 어떻게 처리하냐 그랬는데 일단은 우리가 거기 보면은 거기 그 15쪽 보시면 돼요. 크게 보면 네 가지 형태가 있어요. 뭐 0분의 0꼴이다. 뭐 이렇게 돼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2번에 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뭐 이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 뭐 이렇게 표현돼 있고, 4번에 무한대 곱하기 0꼴 이렇게 돼 있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두 개 함수에 내가 극한값을 계산을 하고 싶은데, 자 얘는 둘이 나누겠다는 얘기야. 어떤 두 함수를 나누고 싶은데 이 0이라고 나와 있는 얘는 뭐냐면 0이 아니라 0으로 수렴하는 상태인 거야. 어떤 0으로 수렴하는 함수에서 0으로 수렴하는 함수를 나누잖아? 그럼 뭐가 될까라고 물어본 거야. 그런데 이걸 생각해봐. 이게 왜 부정형 극한이라고 하냐면은 분자가 0이 된다는 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좀 느낌적인 느낌을 좀 기억을 해야 돼. 분자가 0에 수렴한다는 얘기는 분자가 어떻게 되고 있다는 거야, 점점? 작아지고 있는 거야. 분모가 0에 수렴한다는 점점 어떻게 되는 거지? 분모가 작아질수록 어떻게 되죠? 수가 커져요, 그렇죠? 그럼 얘는 지금 느낌이 이런 느낌이다. 얘는 누르려고 하는 거야. 작아지려고. 근데 얘는 커지게 하는 힘이야. 그러면 커지게 하는 힘이랑 작아지게 하는 힘 중에서 누가 더 큰지에 따라서 작아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누르는 힘이 더 크면 작아질 거고요. 아니 거꾸로 이 올리려는 힘이 더 크면 더 커질 거예요.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요? 일단 느낌을 받아들여 보세요. 자, 얘는 무슨 말이냐면, 자 분모나 분자나 둘 다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형태인 거야. 근데 발산하는 형태인데 이걸 어떻게 계산하냐? 자, 봐봐. 얘 분자가 양의 무한대가 된다는 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얘는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분모가 커진다는 건 어떻게 되는 거죠? 수가 작아지는 거야. 그 얘랑 순서만 반대지. 사실은 얘는 분자는 커지려는 힘이고 분모는 작아지려는 힘이야. 그렇죠? 그러면 이 힘 중에서 누가 더 세냐에 따라서 커질 수도 있고 아니면 끌어내려서 수렴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 되겠어요? 자, 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쪽은 커지고 싶어. 근데 또 거기서 커지고 싶어 하는 애를 뺐어. 그래서 생각해봐. 만약에 얘가 더 훨씬 커지게 하는 힘이야. 훨씬 더 커지게 하는 힘에서 조금 커지게 하는 힘을 빼잖아? 그러면 앞에 힘에 눌려서 얘는 발산하게 돼요. 느낌으로 그냥 받아들인 거야, 일단은. 자, 근데 만약에 뒤에 커지려는 힘이 더 크잖아? 그럼 얘는 조금만 커지고 있는데 얘가 확 커지고 있어. 근데 그거를 빼래. 그럼 어떻게 되겠어? 자기보다 더 빨리 커지는 애를 빼잖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 얘는? 방향이? 얘는 반대. 음의 방향으로 발산하죠. 음의 무한대로.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다시요. 얘가 더 훨씬 큰 힘으로 커지잖아. 엄청 커지고 있는데 얘가 조금 커져.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생각해봐. 내가 이 두 개를 빼는데 한쪽이 막 이렇게 빨리 커져봐. 근데 옆에서 왜 조금 커지고 있어? 조금씩 이렇게. 근데 커지긴 하지만 얘도 조금씩 커지고 있어.
근데 얘가 훨씬 더 큰 힘으로 커지고 있어. 그러면 이런 애에서 이런 애를 빼잖아? 그럼 얘를 무시하고 얘가 훨씬 더 크지. 근데 거꾸로 이런 애에서 얘를 빼려고 하잖아. 그러면 얘가 커지는 것보다 얘 커지는 게 훨씬 빠르기 때문에 얘를 무시하고 음해무한대로 발산해버리게 돼요. 이 말 이해돼요? 그런데 만약에 얘네 두 개가 힘이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잖아? 그럼 어떻게 될 수도 있겠어? 이게 어딘가로 수렴할 수도 있게 돼. 무슨 말이겠어? 얘도 비슷해. 얘는 어떻게 되는 애야? 얘는 커지게 하고 싶은 힘이야. 얘는 0으로 끌어내리려는 힘이야. 근데 커지려는 힘이랑 0으로 끌어내리는 힘 중에서 얘가 훨씬 세잖아. 그러면 발산할 거야. 근데 0으로 끌어내리려는 힘이 더 크면 0으로 끌어내리겠죠. 얘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식들은 우리가 상황을 판단해 봐야 된다. 그래서 부정형 극한이야. 정해진 게 아니라 그때그때 상황을 판단해야 된다는 거야. 자, 무슨 말인지 한번 볼게요. 자, 29번 한번 봅시다. 29번에 1번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x 플러스 1분의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4. 얘들아 이거 가만히 보면은 이렇다. 이것만 보면은 얘는 지금 수렴하죠. 어디로 수렴해요? 0으로 수렴해요. 이렇게만 보면 어디로 수렴해요? 0으로 수렴해요. 그렇죠? 그러면 얘도 수렴이니까 수렴하는 애들끼리는 그냥 사칙정사 하면 된다고 했잖아. 근데 얘는 지금 나누고 있지. 나눌 때는 뭐로는 못 나눈다고 했어? 0으로 수렴하면 못 나눈다고 했어. 그렇지? 그래서 얘는 저렇게 푸는 게 아니야. 됐어? 근데 얘는 지금 내가 각각이 어디로 수렴하는지를 관찰을 해봤더니 얘는 지금 0으로 수렴하고 있고요. 얘도 0으로 수렴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얘는 이걸 어떻게 판단하느냐?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이 분모가 0이 돼서 문제인 거거든? 이 문제가 되는 애를 삭제하는 거야. 자, 위아래에서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x 플러스 1을? 약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얘를 약분하고도 얘는 x-4가 남아있지. 그럼 결국에 얘의 극한값은 x-4의 마이너스 1의 극한값으로 수렴하겠다 이 얘기야. 그래서 저건 뭐가 되겠어요? 그냥? 마이너스 5가 되겠지. 그래서 부정형 극한이 이런 얘기야. 얘가 지금 0분의 0꼴이 얘가 이런 얘기야. 얘가 지금. 그러니까 꼴을 먼저 봤더니 모양이 0분의 0꼴로 수렴하는 것 같아. 0분의 0꼴이 돼. 그랬을 때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 0이 되도록 하는 인수를 제거해버리면 돼요. 그러면 딱 수렴하는 값을 계산할 수 있어. 이해되겠습니까? 자, 두 번째 거. 자, 이번에는 이 리미트 어디야?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2x 이렇게 됐어. 그러면 얘도 봐봐. 이렇게만 보면 0으로 수렴하죠? 이렇게만 보면 얘도 0으로 수렴해요. 그렇죠? 그럼 얘는 꼴 자체는 0분의 0꼴인 거거든? 근데 0분의 0꼴 그러면 얘 때문에 처리를 못해. 그래서 문제가 되는 인수가 누구야? x. 그럼 x를 제거해버리면 되겠지? 그럼 위아래에서 x 제거하면 뭐 남아요? 위에? 마이너스 4x 플러스 2가 남아. 그치? 그러면 그 마이너스 4x 플러스 2의 0에서의 극한값 뭐니? 그런 건 계산할 수 있지. 뭐로 수렴하겠어? 2로 수렴한다. 2예요? 마이너스 있죠? 왜요? 2구나? 미안해요. 네. 됐지? 대충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3번. 3번도 한번 먼저 판단해볼까? 분모는 어디로 수렴해요, 걔는? 분모만 보면 0으로 수렴해요, 그쵸? 근데 분자는? 0. 그럼 둘 다 0으로 수렴하니까 0이 되는 애를 하나를 제거를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지금 이 분모가 0이 되는 애가 문제인 거거든. 그러니까 쟤를 없앨 건데 얘를 어떻게 없앨 거냐면은 이 형태에서는 분모를 유리화를 할 거야. 얘들아 그럼 봐봐. 이거 분모 유리화하면 이거 어차피 합차 만들어서 이 분모 뭐 되겠어? x 다시 x 마이너스 4가 되죠? 그러면 여기다 루트 x 플러스 1을 위아래 곱한 거 아니야? 그럼 얘는 x 마이너스 4가 되면서 그놈이 얘랑 사라지지. 그러고 분자에 뭐가 남아? 루트 x 플러스 2가 남아. 그치? 그러면 이제 문제가 없으니까 요 놈에다가 그냥 4를 대입하면 걔가 극한값이 된다 이 얘기야. 얼마 돼요? 4가 되겠죠? 네, 이렇게 4번 한번 직접 풀어보세요. 분자 분모 둘 다 0으로 수렴하니까 분모가 0이 되게 해주는 애 x를 제거를 해야 돼. 그러면 얘는 거꾸로 뭐를 유리화하면 되겠어? 우리가 보통은 통상적으로 분모를 유리화하지만 얘는 분자를 유리화할 거야. 그래서 x를 제거하려고.
자, 연서야 이거 유리화하면은 뭐 되죠? 분자가? 루트 x 플러스 9 플러스 그러니까 합차 계산해서 x 플러스 9에서 9 빼니까 그냥 뭐 돼요? 아, 계산 다 해서 얘기한 거야? 네. 여기가 지금 계산해서 x가 되죠, 합차가. 분자가. 그러면 그 x랑 이 x랑 약분해버리면 되지. 그럼 최종적으로 뭐가 남아요, 그냥? 루트 x 플러스 9 플러스 3이 남아, 그치? 그러면 이제 여기 대입했을 때 아무 문제 없죠. 자, 분모에 넣는 거잖아요. sorry, 분모, 맞아. 그러면 루트 x 플러스 9 플러스 3분의 1 요런 애의 0에서의 극한값 물어봤네. 0 넣으면 뭐 돼요, 이거? 6분의 1. 그래서 얘는 6분의 1이라고 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 1번 문제가 이 0분의 0꼴로 됐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걸 처리한 건데, 다시 하고 나서 보니까 0분의 0꼴 이런 모양은 어떻게 처리한다는 얘기야? 누가 문제인 거야, 여기서 누가? 분모를 0이 되게 하는 인수가 문제인 거야. 그래서 그놈을 찾아서 뭐 하는 거야? 제거하는 거야. 되겠어요? 다시요. 0분의 0꼴의 이 극한값은 이렇게 처리하는 거야. 분모를 0이 되게 하는 인수를 찾아서 제거야. 되겠죠? 그 다음 30번 같이 볼게요. 30번은 이번에 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조여경인데 한번 봅시다. 1번 리미트 x가 양의 무한대로 갈 때 3x제곱 플러스 2 분의 x제곱 마이너스 5 x 이렇게 돼 있어. 자, 일단 각각 판단해 봅시다. 얘들아, 얘는 x가 양의 무한대로 가면 어디로 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죠. 그래프 이렇게 생겼으니까 계속 커지지 그냥. 얘는 얘 얘도 발산해요, 그렇죠? 그럼 얘도 발산, 얘도 발산이거든. 그럼 얘를 어떻게 처리하냐 이거야, 그렇지? 이걸 어떻게 처리하는 거냐면, 자, 여기 옆에다가 잠깐 요거 거기 필기를 하나, 거기 있다. 거기 위에 설명 박스에 2번에 리미트 x의 n제곱분의 c는 0 그렇게 돼 있죠? 거기 옆에다가 잠깐 요렇게 하나만 좀 적어 놓으세요.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함수가 만약에 내가 어떤 두 함수를 나눴는데 분모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해. 근데 분자는 고정된 값 상수 c야. 다시 여기서 선생님이 c라고 쓴 거는 상수란 뜻이야. 상수, 어떤 고정된 값 2, 3 이런 거. 자, 어떤 함수를 내가 조사를 해봤더니 걔의 극한이 분모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고 있는 상태고 분자는 상수야. 얘도 그냥 느낌으로 받아들여봐. 분자는 고정된 값이야. 근데 분모가 커져. 그럼 뭐 되겠어? 분모가 커질수록 수가 어떻게 되죠? 작아져요, 그렇죠? 작아져서 어디로 수렴하게 되겠어요, 결국? 0으로 수렴하게 돼요. 요거를 이용하는 거야. 다시, 요런 꼴은 항상 0으로 수렴하게 돼요. 요거 적어놓으세요. 무한대분의 상수꼴은 0으로 수렴한다. 요거를 이용할 거야. 자, 이걸 어떻게 이용하는 거냐면, 내가 처음이니까 지금 이제 자세하게 얘기해볼게. 잘 봐봐. 얘는 지금 다 지금 발산하고 있는 애들이잖아. 그래서 얘를 발산을 안 하게 하려고, 발산을 안 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 분수에서 분자분모를 같은 식으로 나누는 거는 식의 변화가 없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해볼게요. 무한대분의 상수꼴을 만들고 싶어. 그러려면 어떻게 하느냐, 이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얘를 다 나눠버리는 거야. 다시, 분모 최고차항이 지금 2차항이죠. 그래서 얘네들 4개를 전부 다 x제곱으로 나눠볼게요. 그럼 얘가 어떻게 처리가 될 거냐면은, 리미트 x가 양의 무한대일 때, 자, 하나씩 나눠볼게. 얘 x제곱 나누면 뭐 돼? 3. 그 다음 얘는 뭐 돼요? x제곱분의 2. 얘는 1. 얘는 x분의 5. 왜 이렇게 만들었냐면, 잘 봐봐. 우리가 수렴하는 애들끼리는 사칙연산할 수 있다고 했잖아. 얘들아, 3은 그냥 3으로 수렴하는 상수야, 그치? 이거 어디로 수렴한다고? 상수를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애로 나눴어. 얘가 어디로 수렴하겠어? 0으로 수렴하네. 그러니까 얘가 0으로 수렴해버려. 얘는 고정된 상수 1이죠. 얘 어디로 수렴하겠어요? 0으로 수렴하겠죠. 그러면 어차피 뒷부분 날아가고 남아있는 게 그냥 앞에 있는 3분의 1이야, 그치? 그래서 얘는 수렴하는 값이 3분의 1이다.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자, 다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어떻게 처리했냐면은,
이 무한대분의 상수꼴로 만들어서 0으로 수렴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야. 자 그러면 잠깐 이 풀지 말고 선생님 봐봐. 2번 봐봐. 5x-11분의 x제곱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러면 얘도 이 상태로는 분자나 분모나 다 양의 무한대로 발산해요. 그러니까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눌 거야. 근데 분모 최고차항이 몇 차야? 1차. 그럼 x로 다 나눈다고 생각해봐. 그럼 분모는 뭐 남아? x로 나누면 5 마이너스 x분의 11이지. 그 다음 분자는 x. 근데 생각해봐. 5는 그냥 5야. 근데 x분의 11은 뭐로 수렴해? 0. 그러면 분모는 지금 5로 수렴한 상태가 됐지. 근데 분자가 뭐야 지금? 분자가 x니까 걔는 뭐해?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죠. 그러면 분자가 고정된 상태에서 분모가 고정된 상태에서 분자가 커지지. 그럼 뭐 어떻게 되겠어 얘는? 발산하는 거야. 양의 무한대로 발산 이렇게 쓰시면 돼요. (3번) 하나 해보고서 이제 우리가 이걸 좀 빨리 하는 법을 한번 생각해 볼게. 3번 얘는 분모 최고차항이 몇 차죠? 일단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다라는 걸 파악을 했고 먼저 그 다음 분모 최고차항이 2차지. 그러니까 x제곱으로 다 나눠볼게. 그럼 뭐 돼요 식이? 3 플러스 x분의 8분의 x분의 1 마이너스 x제곱분의 2. 자 근데 3은 3이야 그냥. 자 그 다음 x분의 8은 어디로 수렴해? 0. 그 다음 x제곱분의 x 다시 말하면 x분의 1은 어디로 수렴해? 0. x제곱분의 2도 어디로 수렴해? 0. 그러면은 분자는 그냥 0으로 수렴하지. 분모는 3. 그럼 어디로 수렴하겠어? 0. 되겠어요? 다시요. 우리가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누고 나서 살아남는 애만 그럼 결국에 주워 담는 거거든? 근데 잘 봐봐. 1번 같은 경우는 분자 분모 지금 차수가 똑같잖아. 그럼 어차피 차수 낮은 애들은 다 뭐가 돼버려? 다 0으로 수렴해버려. 그치? 그러면 1번 같은 거는 맨 앞에 분모의 3이랑 분자의 1이 살죠? 그러니까 얘는 3분의 1이 됐지. 자 근데 2번은 분자 분모 중에 차수가 누가 커요? 분자가 크죠? 분자가 크니까 나누고 나도 분자의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게 하는 애가 남아있어. 그치? 왜? 분자가 차수가 더 어떠니까? 크니까. 3번 분모가 차수가 크니까 분자가 어떻게 돼버렸지? 그냥 0으로 수렴해버리지. 내 말 이해돼? 그래서 이렇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잖아? 그럼 사실은 우리 원래 원칙은 이거지만 분자랑 분모의 최고차항을 비교해버리면 돼. 최고차항을 비교해서 분모가 차수가 커지면 어떻게 돼? 분모가 차수가 커지면 0으로 수렴하겠죠? 분자가 차수가 크면요? 발산해버려요. 근데 분자 분모 차수가 같으면 결국 뭐로 수렴하겠어? 걔네들의 개수들만 살아남아서 그 값으로 수렴할 거야. 분자 분모 개수비로. 다시 1번의 분자 분모 개수비가 3분의 1이잖아. 그치? 그래서 3분의 1로 수렴한 거야. 2번 차수가 분자가 크니까 발산한 거고 3번 분모가 차수가 크니까 0으로 수렴해버린 거야. 이해됐어요? 자 4번 분모가 굳이 말하면 저거 몇 차예요? 루트 x제곱 그럼 1차죠. 1차죠. 분자도 몇 차예요? 1차요. 그럼 얘는 굳이 안 나눠봐도 최고차항 개수비를 따지면 되지. 뭐야? 마이너스 4가 그냥 답이야. 됐어요? 5번 분자가 지금 몇 차식이에요? 1차식이죠? 분모도 1차네. 그럼 최고차항 개수비만 따지면 되겠다. 개수비가 얼마야? 조심해야 돼. 루트 4죠? 얼마예요? 2예요. 근데 2인데 얘는 하나가 더 있다. 자, 요 문제는 하나 선생님 같이 보자. 이거 이제 문제 연습할 때 우리가 또 볼 건데 5번 여기 지금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걔는 밑에 여기 음의 무한대로 간다라고 돼 있거든. 그냥 무한대가 아니야. 음의 무한대야. 자, 음의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루트 4x제곱 마이너스 x 하고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어. 그치? 얘랑 얘는 지금 차수가 똑같은 건 맞는데 여기서 특이한 건 뭐냐면 얘가 음의 무한대로 간다는 얘기야. 얘들아 음의 무한대로 간다 그러면은 우리 여기서 그냥 양의 무한대라고 하면 오른쪽으로 말하잖아. 근데 얘는 어디로 말아야? 다시 x가 음의 무한대로 간다는 얘기는 이 그래프 따라서 어느 쪽으로 보라는 얘기야? 왼쪽으로 보라는 얘기잖아. 그치? 방향이 달라요. 그쵸?
그래서 우리 그냥 푸는 대로 풀면 안 돼요. 왜냐면 이쪽 방향이랑 이쪽 방향이랑 같은 방향으로 갈지는 알 수 없잖아 사실은. 그렇지? 그래서 이거를 처리하는 방법이 첫 번째는 그래프를 그려서 판단해보는 방법도 있어요. 오케이? 첫 번째는 그래프를 그려서 왼쪽 방향으로 갔을 때 어디로 가는지를 관찰하는 방법이 있고, 자, 두 번째로 사람들이 많이 쓰는 방법이 뭐냐면 얘를 치환하는 방법이야. 자, 어떻게 치환하느냐? 봐봐. x가 음의 무한대로 가잖아? 그럼 우리가 이렇게 치환해볼게. 뭐를 치환할 거냐면은 마이너스 x라는 애를 t라고 치환해볼게. 왜 그러냐? x가 음의 무한대로 가잖아. 그럼 여기다가 부호를 반대로 뒤집은 마이너스 x는 양의 무한대로 가겠죠. 다시 부호를 바꿨으니까 얘도 방향이 반대로 가겠지, 그치? 그 상태에서 이 마이너스 x라는 애를 이거 처리하기 귀찮으니까 t라고 치환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마이너스 x를 t라고 치환했잖아. 그러면 내가 이 식을 이제 이렇게 바꾸겠다는 얘기야. 여기 써있는 이 식을 리미트 x가 아니라 이제 우리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t라는 문자에 대한 식으로 바꿔줄 거예요. 자, 그러면 t가 양의 무한대로 갈 때, 자, 여기 x였지. x라는 건 다른 말로 무슨 t? 마이너스 t. 그 다음 얘는 x제곱이니까 마이너스 t 제곱하면 어차피 그냥 4t 제곱. 얘는 뭐가 되는데? 4t 제곱 플러스 t가 되고, 그 다음 여기는 상수니까 그냥 플러스 1. 이렇게 바꿔놓는 거야. 먼저 양의 무한대로 바꿔놓는 거야. 항상 사람이 항상 양의 무한대, 양의 방향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게 돼 있거든. 그래서 얘가 음의 무한대로 가는 상태인데 항상 이걸 치환해서 바꿔놓으세요. 항상. 자, 그럼 이 상태에서 판단해 봅시다. 분자 몇 차식이에요? 1차식이고 개수가 얼마예요? 결국 2. 근데 얘는 마이너스 1. 그래서 뭐가 돼? 마이너스 2로 수렴한다. 그치? 그래서 이 음의 무한대로 갈 때 요거는 치환해서 바꿔놓는다. 요거 기억해야 돼. 그러면 똑같은 거니까 6번 한번 여러분이 풀어주세요. 먼저. 자, 일단 어떻게 한다고요? 네, x가 음의 무한대로 간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x는 양의 무한대로 간다는 얘기고, 얘를 우리가 그래서 t라고 치환을 합시다. 그래서 저 식을 좀 귀찮아도 t에 대한 식으로 다시 바꿔주시면 분모가 루트 t제곱 플러스 10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5t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가만히 봤더니 얘 몇 차예요? 얘 1차가 아니지. 다시 t제곱이구나. 미안해. 얘 몇 차예요? 1차예요. 그러면 얘랑 개수비 얼마죠? 마이너스 5. 그래서 답이 마이너스 5로 수렴한다. 이렇게 처리하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다룬 게 이제 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야.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자, 여기서 쓰는 원리는 저거야. 아까 써놓은 거 이거. 얘는 원리상으로는 무한대분의 상수는 0으로 수렴한다. 요거를 이용하는데 결국에 이 문제는 풀 때 그래서 어떻게 풀었지 우리가? 뭐를 본다? 분자랑 분모에 뭐를 비교해봐? 뭐를 비교해서 처리하면 되지 그냥? 차수. 오케이. 그래서 요 유형은 우리가 분자랑 분모의 차수를 비교해보는 거야. 자, 정리해볼게요. 자, 분자가 분모보다 차수가 크면 어떻게 되죠? 발산해요. 자, 그 다음 분자랑 분모의 차수가 같으면 어떻게 되죠? 최고차항 개수비. 그 다음 분모의 차수가 더 크면 어떻게 돼요? 0으로 수렴해요.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사실은 하면은 얘네 둘이 제일 많이 나와요.
자, 다음 3번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리는데 얘는 뭐 특별히 필기할 건 없고 거기 한번 봅시다. 31번 볼게요. 1번 x제곱하고 마이너스 3x하고 뺀 함수의 양의 무한대로 가라고 했잖아. 이거 그냥 저 그래프 그냥 그 자체로 생각해도 어떻게 되겠어? 뭐라고요? 다시 그냥 31번 1번 다 뭐예요? 그냥 보자마자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겠지. 근데 얘가 왜 여기 나와 있냐면 봐봐. x제곱이 어디로 가? x제곱이 어디로 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지. 마이너스 3x 그랬잖아. 3x도 어디로 가? 발산해. 그럼 양의 무한대로 발산을 하는 애에서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애를 뺐잖아. 근데 생각해봐. 앞에 있는 건 x제곱이고 뒤에 있는 건 3x야. 차수가 2차가 더 크지. 2차가 1차에 비해서 커지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르죠. 그러니까 앞에 힘이 더 크니까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예요.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앞에 게 훨씬 빨리 커지는 애니까 훨씬 빨리 커지는 힘에서 조금 천천히 커지는 힘을 빼니까 앞에 애가 더 이겨버리는 거야. 그래서 얘 양의 무한대로 발산이야. 자, 근데 2번을 한번 보자. 2번 2는 그냥 수렴하니까 내비두고 5x제곱 발산하죠. 그 다음 x세제곱도 발산해요. 근데 누가 더 큰 힘으로 발산해요? 차수가 클수록 당연히 더 힘이 크지. 그럼 x제곱이 더 큰 힘으로 발산하니까 얘는 어디로 가겠어? 음의 무한대로 발산이야. 자, 근데 3번은 한번 보자. 3번 하나만 같이 보면 될 것 같아. 3번 앞에 거 저거 루트 x제곱 플러스 몇 차식이야? 결국에 1차식이죠? 뒤에 거는 1차식. 자, 그러면 얘는 둘이 힘이 똑같잖아. 그럼 어떻게 되나 한번 처리해 볼게.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얘도 1차고 얘도 1차니까 딱 봤을 때 식이 지금 이 커지는 힘이 똑같다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뭐라고 답하기가 난감해.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거 어떻게 처리할 거냐면 얘를 먼저 유리화해 볼 거야. 다시 분자의 유리화야. 분자의 유리화. 얘들아, 얘 유리화하면 어떻게 돼요? x제곱 플러스 1에서 x제곱을 빼니까 뭐 남아? 다시 분자에 뭐 남아요? 이거 유리화하면? 얘에서 x제곱을 빼는 거죠. 합차하니까. 그럼 그냥 1 남지. 그 다음 분모에 뭐 남아요? 이렇게 처리가 됐어. 그치? 봤더니 얘는 고정된 상수야. 분모가 어디로 가 지금? 분모가 지금 봐봐. 무한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애고 얘도 발산하는 애잖아. 근데 발산하는 애랑 발산하는 애 더하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발산하겠지. 그치? 얘는 문제 없이 그냥 발산하는 애야. 자,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애 분의 상수니까 얘 어디로 수렴해? 0으로 수렴한다는 얘기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은 차수가 다르면 그냥 보자마자 답하면 되고 차수가 같잖아. 그럼 유리화해서 판단하면 돼요. 유리화해서. 자, 마지막 32번. 자, 32번은 그냥 거기 빈칸 말고 그냥 바로 여기서 같이 해볼게. 자, x가 0으로 갈 때, 자, x분의 1이랑 그 다음 x 플러스 1분의 1 빼기 1 얘를 곱한 거에 극한값을 구해라 그랬는데 얘랑 각각의 꼴을 먼저 보는 거야. 꼴. x가 0으로 가잖아. 그럼 얘는 분모가 지금 0으로 작아지니까 얘를 발산하는 꼴이라고 생각할게. 얘는 어떻게 돼요? 얘 분모가 0에 가까워지면 이거 뭐에 가까워져요? 근데 2에 가까워지는 애에서 1 빼니까 얘는 뭐에 가까워지겠어요? 0에 가까워져요. 그렇죠? 그러면 모양이 얘네들 곱한 꼴인데 얘는 커지려는 힘이고 얘는 내리려는 힘이잖아. 그럼 얘도 이 상태로 계산을 못해. 그렇지? 그래서 어떻게 처리할 거냐면은 얘도 분모가 0이 되게 하는 애를 제거할 거야. 봐봐. 얘를 먼저 통분해 줄게. 얘 통분하면 x 플러스 1에서 1 빼기 x 빼기 1이지. 뭐 돼요? 그래서 그냥 계산하는 거 계산. 봐봐. 요식 통분하면은 x 플러스 1분의 1에서 x 플러스 1분의 x 플러스 1 이렇게 빼는 거잖아. 그럼 빼고 나면 뭐 남아요? x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x. 그리고 앞에 x분의 1이 있어. 그렇지? 그럼 여기다가 x분의 1이 있는데 얘네들 곱하잖아? 그러면 얘네들 뭐 할 수 있어? 약분이 돼요. 그럼 약분하고 나서 보니까 x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1 이렇게 남았어. 거기에 0 대입해라. 그럼 이거는 문제 없죠. 그럼 그냥 뭐로 수렴하겠어요? 마이너스 1로 수렴한다 이 얘기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 어디로 가는지 보고 그걸 대입해서 이게 무슨 꼴인지 먼저 파악을 해. 그래서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만 우리가 그 문제가 되는 애를 제거하는 거야. 되겠죠? 자, 문제 좀 풀어봅시다 이제. 다 있어. 이게 내용 이게 다야. 33번, 33번 아까 했고 그다음에 36번 한번 풀어봐. 36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거는? 근데 얘는 지금 수렴하지 않죠? 얘는 양해무한대로 발산해요. 근데 얘는 수렴한데, 근데 얘의 극한값을 물어봤거든? 근데 우리가 극한값 계산하는 건 기본적으로 수렴이 있어야 계산을 하잖아. 근데 얘가 양해무한대로 발산해. 근데 이거 왜 줬을까? 내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은 무한대분의 상수꼴은 어디로 수렴한다고? 0으로 수렴한다고. 자, 얘는 준 이유가 뭐냐면 얘 수렴하는 얘 상수를 얘로 나눠버려라 이 얘기야. 자, 무슨 말이냐면 요 두 개의 식을 조합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식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리미트 x가 양의 무한대로 갈 때 얘 수렴하는 애 fx-2gx를 fx로 나누잖아. 그럼 이게 무한대로 가는 애고 얘는 상수니까 이거 어디로 수렴한다고? 0으로 수렴한다 이 얘기야. 이거를 끌어내야 돼 먼저. 자, 근데 이거 식을 가만히 보니까 얘들 이거 분리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1 마이너스 맞죠? 1 마이너스 fx분의 2gx 요렇게 됐죠. 잘 봐. 그러면 얘가 수렴하지. 그리고 얘는 그냥 1이지 상수. 그러면 얘가 어디로 수렴해야 되겠어? 그냥 얘에서 1을 뺀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어디로 수렴하겠어 얘가? 1로 수렴하겠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얻은 최종 결론이 뭐냐면 요거를 얻은 거야. 아, 리미트 x가 양의 무한대로 갈 때 fx분의 2gx가 1로 수렴하는구나. 그럼 다른 말로 fx분의 gx는 어디로 수렴하는구나? 얘가 1로 수렴하니까 fx분의 gx는 2분의 1로 수렴하겠지. 실수배니까. 그죠? 그럼 내가 지금 수렴 단위를 만든 거예요. 단위를. 얘가 수렴 단위야, 그치? 쟤를 구하래잖아. 그럼 이 모양을 만들어야 돼. 쟤를 다 뭐 해야 되겠어? fx로? 다 나눠버리면 돼요. 이해돼요? 해볼게요. 자, fx로 나누잖아. 그러면 첫 번째 얘는 fx분의 fx 되면서 뭐 돼버려요 그냥? 그냥 1이 돼버려요. 그 다음 얘는 fx분의 4gx인데 fx분의 gx가 지금 2분의 1로 수렴하니까 얘 어디로 수렴해? 얘는 그냥 2로 수렴해. 그 다음 얘는 fx분의 3fx니까 어디로 수렴해요? 그냥 뭐가 돼버려요? 3.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 fx분의 gx인데 2배야. 그러면 2분의 1의 2배니까 1로 수렴하지. 되겠어요? 그래서 수렴하는 모양을 다 만들었어. 자, 이제 얘네들은 수렴하는 애들이니까 이제 그냥 값 계산하시면 됩니다. 1 더하기 2분의 3 빼기 2. 그럼 얼마예요? 3분의 1로 수렴한다 이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수렴 줬을 땐 계산하면 되는데 양의 무한대 발산을 하나 주잖아?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애를 걔로 나눠서 0으로 수렴한다는 걸 이용하는 얘기야. 됐죠? 요 생각보다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 자, 부정칸 이제 신나게 계산하면 됩니다. 거의 다 했어요. 자, 38번부터 거기 17쪽부터 19쪽까지는 지금 다 우리 좀 전에 했던 그 부정형극한 연습하는 건데 안 되겠다. 다시 해보자. 자, 도와줄게. 자, 해보자. 일단은 판단, 이 꼴이 무슨 꼴인가 먼저 판단하는 거야. 얘 x가 2로 간대잖아. 얘 x가 2로 가면 얘 어디로 가요? 0으로 수렴하는 애야. 이거 2 넣어보면 얘도 어디로 가요? 0으로 가요. 그렇죠? 그러면 분모가 0으로 가게 하는 애를 찾아서 제거를 해야 돼. 근데 분모에 지금 0이 되게 하는 인수가 2개 있죠. x-2가. 그러니까 얘도 x-2가 안 해봐도 2개 있을 거야. 얘들아 여기다 2 넣으면 0 되지. 그러면은 이 식에 x-2 해놓고서 자, 나머지는 그냥 만들어 볼게요. 이 3차 얘 되려면 여기 x제곱이겠지? 그 다음에 여기 지금 2차항이 마이너스 3x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x제곱에 여기 몇 x 있어야 돼?
마이너스 3x 제곱 되려면 몇 있어야 돼요? 몇 x? 마이너스 x. 그 다음 상수항 곱해서 4 되려면 마이너스 2 이렇게 있어야 되겠지? 그럼 요거 인수분해 한 번 더 되죠? 그랬을 때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이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x 마이너스 2가 두 개 있으면 여기도 x 마이너스 2가 두 개 있을 수밖에 없어. 그래야 극한이 나올 수 있구나, 값이. 그러면 애초에 사실은 이걸 여러분들이 하다가 나중에 이제 예상이 되면 아 어차피 그냥 이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뭐 있을까 그거 찾으면 되는 거야. 근데 지금은 일단 이렇게 한다고 칠게.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분자에 x 마이너스 두 개 있잖아요. 그 두 개 다 나눠버리면 되죠. 그럼 분자에 남은 애가 얘밖에 없잖아. 거기다가 2 넣으란 얘기야. 뭐로 수렴해? 3. 그래서 앞에 거는 3으로 수렴했고요. 자 뒤에 거 한번 볼게요. 얘 3 여기다 넣으면 이게 뭐로 가요? 2. 근데 2에서 2 빼니까 얘 어디로 수렴해요? 0으로 수렴하네. 여기다 넣으면 얘 뭐로 수렴해요? 0. 그럼 0분의 0꼴이 됐지. 0분의 0꼴이니까 0분의 0꼴 어떻게 한다고? 분모가 0 되게 한 자식이 문제니까 그 자식 찾아서 제거하자고. 근데 모양 보니까 이거 제거하려면 뭐 해야 되겠어 먼저? 유리화. 자 이거 합차하면 x 플러스 1에서 얼마 빼요? 4를 빼죠. 그럼 x 마이너스 3이 되지. 그놈이 얘랑 약분이 돼서 없어져, 그치? 그리고 분자에 뭐 남아? 루트 x 플러스 1 플러스 2만 남아, 그치? 여기다가 3 집어넣으란 얘기야, 그치? 여기다 3 집어넣으면 뭐 돼요? 4. 그래서 얘는 4로 수렴해. 3으로 수렴하는 4로 수렴하니까 더하면 7로 수렴하겠죠, 이렇게. 네. 그 다음 44번. 이번에는 x가 양의 무한대로 가고 있대. 자, 그러면 일단 한번 보자. 양의 무한대면 얘 지금 분모가 어디로 가지? 분모가 어디로 가는 애예요? 무한대로 발산해요. 분자는 무한대로 발산해요.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야, 그렇지?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 나오면 뭘 보자 그랬지? 맞아, 원리는 그건데 뭐 하자 그랬지? 그 정리해서 결국에 최고차항 그 차수 비교하고 보자 그랬지? 차수 비교. 이거 분모가 몇 차야? 3차. 분자는? 그럼 그냥 걔네들 개수비가 답이야, 그렇지? 어디야? 2로 수렴해요. 됐어요? 자, 얘는 분모가 어디로 수렴해요? 어디로 가요? 발산해요, 양의 무한대로. 분자가 어디로 가요? 발산해요.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죠?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면 차수 비교하자 그랬지? 얘 1차야. 이거 몇 차야? 1차지. 그러면 제 시작이 몇 x로 시작해? 2x. 그럼 개수비가 얼마야? 그래서 얘는 1로 수렴. 그래서 더하면 얼마? 더해서 3이 된다. 그렇죠? 49번. 49번은 얘 지금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애야. 얘도 양의 무한대로 발산해. 발산해서 발산 빼라 그러면 누구 힘이 큰지를 비교를 해봐야 된다 했잖아. 근데 얘는 차수가 똑같거든? 그러면 지금 이렇게 보면 일단 힘이 비등비등하단 말이야. 그러면 일단 이걸 더 자세하게 조사를 하려면은 차수가 다르면 그냥 답하면 되는데 차수가 같으니까 얘를 먼저 유리화를 하는 거야. 얘들아 이게 유리화하면 이거 뭐 돼요? 이 유리화에서 뭐 돼요? x제곱 플러스 x에서 x제곱 빼면 뭐 남아요? x가 남아요. x 남고 분모에 뭐가 생겨요? 루트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x가 생겼지. 이렇게 하면은 얘 지금 1차죠? 얘도 1차죠? 개수비가 몇이에요? 개수비가 2분의 1. 그래서 2분의 1로 수렴. 그 다음 얘는 양의 무한대로 가면은 봐봐 앞에 거 양의 무한대 발산하는 애야. 근데 뒤에 것도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거든? 그러면 얘는 지금 차수가 같으니까 이 상태로 처리를 못해서 먼저 유리화를 해서 식 모양을 바꿀 거야. 자 그럼 얘 앞에 거 x제곱 플러스 4고 얘는 x제곱 플러스 3x니까 합차로 제거하면은 뭐 남아요? 여기 분모가 4 마이너스 3x가 남고 그 다음 분자에 얘네 가운데 부호를 플러스로 바꾼 애가 이렇게 살아남겠죠? 요렇게 하고 나서 보니까 분모 1차지 분자 몇 차야? 1차. 그럼 차수 개수비가 얼마야? 마이너스 3분의 2.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2. 걔네들을 더하라 그랬으니까 6분의 3 마이너스 6분의 4니까 마이너스 6분의 1이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 51번. 51번은 일단 x가 마이너스 1로 가는데 그럼 얘는 분모가 0으로 가는 데잖아. 그치?
얘는 근데 얘가 x가 마이너스 1로 가면 마이너스 6분의 1로 가는 애죠. 근데 마이너스 6분의 1로 가는 애에다 6분의 1 넣으면 얘는 0으로 가요. 그렇죠? 이거 지금 결국에는 분모가 0으로 가고 분자도 0으로 가니까 0분의 0 꼴인 거야. 그렇지? 0분의 0 꼴은 어떻게 처리한다 그랬지? 분모가 0 되게 한 놈을 제거해야 돼. 그 놈이 얘야. 그렇지? 그럼 이 놈 제거하려면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통분이야. 그렇지? 자, 통분해 볼게. 얘 통분하면은 얘네 그냥 둘이 곱해서 6x-30분의 6 더하기 x-5. 그럼 결국 x 플러스 1이 됩니다. 그죠? 거기다가 x 플러스 1을 곱해요. 그러면은 얘네가 없어지죠? 그리고 얘분의 1이 살았어. 그치? 거기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라는 거야. 그럼 어디로 가겠어? 마이너스 36분의 1로 수렴하겠죠. 여기까지 이해될까요? 오늘 그럼 이렇게 할게요. 자, 지금 저녁 시간 드릴 테니까 갔다 와서 다음 거 하나 더 할 건데 오늘 일단은 여기까지를 좀 문제 연습을 좀 할게. 밥 먹고 와서. 되겠죠? 자, 지금 47분이니까 8시 7분까지 들어오세요. 11쪽에 유형 3번으로 가보시면 이 치환하여 극한칸 구하기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거야. 함수 fx에 대해서 얘가 지금 5로 갈 때 3으로 수렴한데 쌤 아까 그랬잖아. 이 수렴하는 단위 그 모양을 잘 기억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이런 거야. 얘가 수렴하는 애는 fx-5야. 그치? 제가 x가 5로 갈 때 3으로 수렴해. 근데 얘 물어본 건 지금 이렇게 생겼거든? 그러면 얘랑 지금 모양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쵸? 그래서 이런 모양을 나오게 만들어야 돼. 혹은 이 모양을 이런 모양처럼 바꿔야 돼. 그러니까 모양이 같아야지 극한값을 구할 수 있거든? 근데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나 fx-5라는 거는 f의 x 자리에다 뭐 집어넣은 거예요? x-5. x-5를 집어넣었다는 얘기는 뭐 한 거지 함수를? 다섯칸 평행 이동한 거야. 그렇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fx가 뭐 이렇게 있었는데 fx-5다라고 하면 이런 애잖아. 그냥 다섯칸. 이게 오른쪽으로 다섯칸 가는 애죠? 그러니까 얘가 fx라고 하면 얘가 지금 뭐 fx-5 이런 애야. 그렇지? 그러면 봐봐. 예를 들어서 fx-5의 5에서의 값이잖아. 얘 5 근방을 보고 싶은데 얘 5 근처를 봐라라는 얘기는 이거랑 fx의 어디 근처를 보는 거랑 똑같겠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그냥 5라고 하면 fx-5의 5 근처를 본다라고 하는 거랑 fx의 어디 근처를 본다라고 하는 거랑 똑같겠어요? 얘에서 5 빼면 왼쪽이죠? 왼쪽이 0이죠? 그러니까 fx-5라는 함수의 5에서의 극한값을 보는 거나 fx라는 함수의 0에서의 극한값을 보는 거나 값이 같겠죠? 이 말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내가 얘 모양을 얘처럼 바꾸지 않고 얘를 fx 이 모양으로 바꾸려고 하거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자, 얘를 x-5라는 거를 내가 t라고 치환해 볼게. 됐어요? 그러면 이 식이 이렇게 됩니다. 리미트 해놓고 나서 ft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야. 근데 x가 5로 간다는 얘기는 x-5가 어디로 간다는 얘기라고? 0으로 간다는 얘기를 했지. 그러면 얘는 다른 말로 해서 t가 0으로 갈 때 ft가 3으로 수렴한다 이 얘기지. 다시 아직 말이 좀 어려운가 보다. 봐봐 이런 얘기야. 그냥 샘플로 이미지를 한번 그려볼게. fx라는 함수가 뭐 이렇게 있었어 대충. 근데 fx-5 그러면은 얘를 5칸 오른쪽으로 밀 거야 이렇게. 5칸 오른쪽 밀어서 뭐 예를 들어서 그래프가 이런 데 갔다고 쳐볼게요. 요런 애를 우리가 fx-5 이렇게 쓰죠. 근데 얘가 지금 처음에 뭐를 보라 그랬냐면은 이 fx-5라는 애에 5에서의 극한값을 물어봤어. 선생님이 편의상 여기서 5가 여기라고 쳐보자. 여기가 x가 5인데라고 쳐보자. 그런데 여기서의 극한값이 3으로 수렴한데 여기서 모이는 게 이게 3이래 3. 이렇게. 그러면 잘 봐봐. 얘 fx-5가 5에서 3으로 수렴한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거 그대로 5칸 왼쪽으로 보내면 그냥 얘랑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fx의 어디를 보면 얘랑 똑같은 극한값이 나오겠어요? 얘 그대로 5칸을 다시 뭐 하면 돼? 다시 왼쪽으로 밀면 돼, 그치? 그러면 얘 5칸 왼쪽으로 밀면은 딱 요 포인트가 얘랑 똑같은 값을 갖게 되죠.
근데 얘가 5야. 근데 여기서 5칸 밀어서 5가 됐으니까 거꾸로 왼쪽으로 하면 여기가 어디야 x가? 0. 그래서 여기 x가 0일 때 이 0에서의 fx의 극한값을 물어보면 어디로 보인다는 얘기야? 똑같이? 3으로 보인다 이런 얘기야. 이 말이 될까요? 그래서 이렇게 쓴 거야. 그냥 x-5라는 걸 t라고 치환하면 얘는 그냥 ft 이렇게 쓸 수 있지. 근데 ft가 x가 5로 간다는 얘기는 이 t가 0으로 간다랑 같은 말이야, 그렇지? 이해됐습니까? 근데 여기서 t라는 거는 그냥 어떤 변수로 쓴 건데 저 t 대신에 x로 바꾸면 문제 있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를 그냥 치환해서 ft라는 애가 그러니까 f라는 함수는 0근방에서 3으로 수렴한다 이렇게 알려준 거거든. 자, 그럼 이제 우리는 f라는 함수의 0에서의 극한값이 3이라는 걸 알아냈어. 근데 0에서의 극한값을 물어봤잖아. 그럼 이거 얼마로 수렴해? 3. 얘도 3. 그럼 이게 결과적으로 뭐가 되겠어요? 2에서 3 뺀 거분의 1 더하기 4, 3, 12. 그러면 얼마야? 마이너스 1분의 13이니까 마이너스 13에 수렴하겠죠. 다시. 일단은 쌤이 지금 그 보여주려고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한 거고, 그래서 결국 치환하는 건데 어떻게 치환하는 거냐? 자, 이제 연습해 볼게. 얘는 지금 요 놈의 극한값을 줬어, 그렇지? 근데 나한테 물어본 게 얘야. 근데 지금 보니까 모양이 좀 달라요, 그렇죠? 그다음 얘는 0으로 갈 때의 극값을 물어봤는데 얘는 3에서의 극한을 물어봤거든. 그래서 쌤이 이렇게 해볼게. 이번에는 얘를 치환해 볼게. 얘를 뭐라고 치환할까? K. 한번 K라고 치환해. 좋았어. 그럼 얘를 K라고 치환하면 이 식이 이렇게 된다. FK가 되고요. 그 다음 잘 봐. 얘가 K니까 이거 X-3, X 플러스 3이지. 근데 그 중에서 X-3을 우리가 K라고 하기로 했지. X 플러스 3은 그럼 뭐야? K 플러스? 다시. X-3을 K라고 했잖아. 그럼 X 플러스 3은 여기서 얼마 더한 거야? 6. 그러니까 K 플러스 6이죠?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치환해서 모양을 이렇게 바꿔놓은 거야. 그 다음 얘는 X가 3으로 간다라고 했잖아. 근데 X가 3으로 가면 X-3은 어디로 가겠어요? 그냥 말 그대로 넣어보세요. 3 여기 넣어보면 어디로 가요? 0으로 가죠? 그래서 얘는 K가 0으로 갈 때 이렇게 바꿔 버릴 수 있어.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용할 수 있는 게 얘가 2로 수렴한다라는 걸 알려줬잖아. 근데 얘랑 똑같은 모양이 어디 있어? 여기지, 여기. 여기가 0으로 갈 때 극한값이 2다라는 걸 알려줬어, 그렇지? 그러면 얘는 지금 요 부분이 2로 수렴하는 애고 그 다음 얘도 어디로 수렴해요? K가 0으로 가면? 6분의 1 분모가 있으니까. 그럼 이거 뭐라고 하면 돼, 계산을? 2 곱하기 6분의 1 해서 답이 얼마가 된다? 3분의 1. 그래. 여기는 그래서 치환해서 계산한 거야. 자, 여기 조금 더 연습해보면 될 거예요. 자, 마지막 이것도 한번 같이 볼게. 얘는 그냥 보자마자 얼마예요, 이거? 1 좌극한이 얼마죠? 2. 2지? 얘가 문제가 아니라 이걸 처리하고 싶은 거야. 자, 얘는 뭐라고 하냐면 F1-X잖아. 근데 우리 이렇게 해주면 골치 아프지. 그래서 이걸 뭐라고 치환한다? 이 1-X를 뭐 치환하면 돼, 그치? 사람들이 보통 뭐 T라고 하는데 뭐 K라고 해도 상관없어. K라고 해볼게, 그러면. 자, 그럼 봐봐. 얘를 K라고 치환하면 이 식이 다른 말로 FK가 돼요, 그죠? 근데 X가 1에 우극한 그랬잖아. 그러면 1-X에 그냥 이렇게 생각해봐. 1 플러스를 여기 X에 집어넣어. 그러면 이런 식이지. 요런 모양이야, 그치? 그럼 이거 빼면은 어떻게 되겠어? 1에서 1보다 조금 큰 애를 빼. 그럼 어떻게 돼? 맞는데 어떻게 되지? 그냥 이렇게 생각해봐. 여기 1 플러스라고 하는 거는 그냥 1.1 이런 거라고 생각해봐. 그럼 1에서 1.1 빼면 뭐 돼? 마이너스 0. 얼마지?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요렇게 된다는 얘기야. 알겠어요? 그러면 결국 리미트 K가 0에 좌극할 때 FK 이거를 물어본 거야. 그러면 F라는 애가 그 0에 좌극한을 물어봤으니까 얼마죠? 0. 그래서 얘는 값이 0이니까 2 더하기 0 돼서 답이 2예요.
다시 요거 아직 조금 헷갈리지? 다시 1-x를 k라고 했을 때 x가 1 플러스로 가면 1-x가 어디로 가냐? 자, 요거 아직 좀 헷갈릴 거야. 봐봐, 이런 얘기야. x가 1 플러스일 때 1-x는 어디로 가냐? 이게 궁금한 거거든? 그럼 헷갈리시면 그냥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거랑 똑같아. 그냥 1-x라는 애 그래프를 그려보면 얘 이렇게 생겼죠. 이 이제 y는 1-x라는 애 함수 그래프야, 그렇지? 근데 그놈의 x가 1에 우극한 거면 1이 뭐 여기쯤 있다고 치자. 근데 거기서의 우극하니까 요런 데 물어보는 거거든? 그럼 여기 1일 때 얘 뭐 돼? 1일 때 뭐 돼요 얘? 0 돼요. 근데 0은 0인데 0을 향해 가지만 0보다 좀 어떠면서? 작으면서. 그러니까 얘가 0보다 좀 작다 이렇게 표시하는 거야. 원래는 이런 건데 그림으로 하시면 이렇게 하는 건데 그림으로 안 따지고 그냥 이거를 식으로 계산해 보자고 이런 얘기야. 여기 1-x의 저 x 자리에다가 내가 1 플러스라고 했으니까 그 1 플러스 여기다 그냥 집어넣는다고 생각해봐. 그럼 1에서 1.1 같은 걸 뺀다고 생각해. 그럼 마이너스 0.1이잖아. 그럼 0보다 조금 작지. 0보다 조금 작으니까 얘는 다른 말로 하면 0의 좌극한이다 이거 얘기야. 알겠죠? 유형 3번 치환하는 거 했고요. 그 다음에 저기 교재 넘어가셔서 마지막 남은 거 이제 그 한 유형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20쪽 펴시면 됩니다. 다 했다. 자, 일단 이 말을 해석부터 해볼게. 잘 봐봐. fx랑 gx랑 나눔꼴의 함수야. 나눔꼴 함수의 a에서의 극한값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뭔가 수렴을 했어. 그러니까 어떤 함수분의 함수 모양의 그 함수가 수렴을 했어. 극한값이 있어. 그래서 자, 그런데 봤더니 1번이랑 2번이랑 지금 별개 상황입니다. 자, 1번 누가 어디로 수렴한다는 얘기예요? 분모가. 그러니까 분모가 0으로 수렴해, 그치? 얘들아 아까 그랬지. 우리 분모가 0으로 수렴하면 어떤 거지? 분모 원래 0으로 수렴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쵸? 그러니까 분모가 0으로 수렴하면은 얘가 어때야만 돼? 약분해서 쟤를 지워야지만 극한값이 나오지, 그치? 그러면 얘를 약분하려면 여기 0 되게 하는 애가 여기도 똑같이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 다시 얘가 지금 0 된다는 얘기는 이 gx 안에 x-a라는 인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그래, 그러면 얘가 0으로 수렴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체 함수가 어떤 값에 수렴하려면 얘가 x-a라는 인수를 갖고 있어서 서로 약분을 시켜버려야 돼. 그치? 그러니까 fx도 x-a라는 인수를 갖고 있어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 fx도 a에서 0으로 수렴한다. 이런 얘기야. 수의 상태가 우리 예를 들면 지금 얘 이런 거예요. 분모가 지금 0으로 수렴하는 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체식이 뭔가를 수렴한데, 그러니까 전체식이 뭔가 이 어떤 값으로 수렴을 하는 상황인데, 갑자기 분모가 0으로 수렴해. 그럼 생각해봐. 분모가 0으로 수렴하는 건 어떤 상황이야? 수가 어떻게 되는 거야? 분모가 0이 된다는 건? 수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생각해봐. 여기서 만약에 얼씨구 나하고 분자도 만약에 발산해. 그럼 어떻게 되겠어? 얘는 커지는 힘이야, 작아지는 힘이야? 분모가 0에 수렴한다는 얘기는 수가 점점 커진다는 얘기잖아. 그럼 얘는 지금 커지는 힘이거든? 근데 얘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그러면 얘도 어때? 커지는 힘이야. 커지는 힘이 어떻게 되겠어? 졸라 커지는 힘이지. 미안해, 청년이니까 이미지 관리해야 되는데.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얘가 양의 무한대로 얘가 발산하는 꼴이잖아. 그러면 절대 이 식은 수렴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됐어요? 그 다음에 봐봐. 얘가 만약에 두 번째 형태. 만약에 어떤 상수야. 근데 얘가 어떤 힘이지? 얘는 커지는 힘인데 얘가 상수라는 게 일정하다는 얘기잖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 그냥? 커지겠지. 얘는 가만히 있는데 얘가 커지고 있으니까 가만히 있는데 얘가 막 끌고 가는 거잖아. 이렇게 점점 커지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수렴할 수 있어 없어? 없다고. 그러니까 이런 모양일 수 없다고. 됐어요? 자, 세 번째. 얘가 0으로 수렴하는데 봤더니 얘도 0으로 수렴해. 얘들아 분자가 0으로 수렴한다는 건 수가 어떻게 되는 거죠? 작아지는 거예요. 얘가 지금 끌어내리는 힘이지, 그치? 이럴 때만 얘가 수렴할 수 있어. 이 말 이해돼? 이 꼴이 아닌 형태에선 다 발산할 수밖에 없다고, 모양상. 이해됐어요? 그 얘기예요. 어떤 분수 함수가 지금 극한값이 있어. 수렴해.
그랬는데 봤더니 하필이면 분모가 0으로 수렴하잖아. 그럼 분자도 0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다야. 되겠죠? 자, 그 다음 2번. 자, 이번에는 자, 이 말이 들어있는 걸 잘 봐봐. 극한값이 이 분수함수의 극한값이 알파가 0은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뭔가 수렴은 하는데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한다는 얘기야.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하는데 이번엔 누가 0으로 수렴한다는 얘기야? fx 분자가 0으로 수렴한다는 얘기죠. 분자가 0으로 수렴하는데 이 전체 분수함수식의 극한값이 0이 아닌 대로 수렴하고 싶대. 그러려면은 누구도 0으로 수렴한다? 분모도 0으로 수렴한다 이런 얘기야. 왜 그런지 한번 보자. 내가 전체 함수가 지금 알파라는 값으로 수렴하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얘가 0이 아닌 값이야. 뭐 예를 들면 2, 3 뭐 이런 값으로 수렴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봤더니 누가 어디로 수렴하고 있어요? 그죠? 분자가 0으로 수렴한대, 그치? 그러면 수의 꼴을 우리가 생각해보면은 얘가 0으로 가는 상태인데 예를 들어서 분모가 양의 무한대 뭐 무한대로 발산해. 그럼 생각해봐. 얘가 지금 0으로 가잖아? 그러면 쟤는 어떻게 해주는 힘이야? 수를 작게 해주죠? 분모가 커질수록 어떻게 돼요, 수가? 작아져요. 그럼 이거 작아지고 작아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그냥 발산하는 꼴이야, 그치? 자, 그 다음 얘가 만약에 어떤 고정된 상수야. 자, 생각해봐. 얘가 고정된 상수인데 얘가 0으로 수렴하잖아? 그럼 이거 어디로 수렴하겠어? 어떤 수분의 0 그럼 뭐 돼? 그냥 0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얘가 0으로 수렴하게 돼 있어. 근데 얘 어디로 수렴한다고? 0이 아닌 어떤 값으로 수렴한다고. 그럼 얘 이거 아니란 얘기야, 그치? 그럼 유일하게 남은 형태가 얘가 어떻게 되는 꼴? 0으로 수렴하는 꼴. 그럴 때만 저렇게 될 수 있다고. 문제를 좀 풀면서 더 감을 잡아볼게요. 네. 자, 얘들아 먼저 식 모양을 봐봐. 얘 전체 식이 지금 수렴을 해. 근데 분모가 어디로 수렴해요? 0으로 수렴해요. 얘들아 얘가 0으로 수렴하는데 전체 함수가 수렴하려면 얘가 어때야 돼? 누굴 갖고 있어야 돼? x 플러스 2라는 애를 갖고 있어서 얘랑 약분을 시켜줘야지 수렴할 수 있지. 어떤 값으로, 그치?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얘가 어디로 수렴한다? 다시 얘가 지금 0으로 수렴하잖아, 그치? 분모가. 그러면 얘도 어디로 수렴해야? 0으로 수렴해야 이렇게 2라는 값으로 수렴할 수 있다고. 얘가 2로 수렴한다는 얘기, 0으로 수렴한다는 얘기가 다른 말로 하면 x 플러스 2라는 인수를 갖고 있다는 얘기죠. 마이너스 2 넣었을 때 0 되게 하는 인수가 있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2 넣으면 0 된다. 그냥 이 얘기야. 됐어요? 자, 그래서 요 놈이 x 플러스 2란 인수를 갖고 있다는 얘기니까 그냥 앞뒤 보니까 그냥 사실은 뭐 이런 애겠지,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a는 그냥 6이야. 되겠죠? 자, 그 다음 2번. 자, 이번에 봅시다. 전체 함수식이 수렴하고 있는데 분자가 어디로 수렴해요? 분자가 0으로 수렴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얘가 0으로 수렴하는데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하고 있지. 그럼 얘가 어디로 가야 돼? 0으로 가야지만 걔네 약분하고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할 수 있다고. 자, 그러려면 얘는 x-1이라는 인수를 갖고 있다는 얘기지. 그럼 앞뒤 보니까 얘는 x 플러스 3 요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돼야 얘네 약분하고 1 집어넣어 4분의 1로 수렴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얘는 a는 여기 지금 그 전개해 보면 2가 나오겠네, 그렇지? 됐어요? 54번 한번 두 개 풀어보세요. 해볼게요. 자, 54번에 1번 전체 함수식이 수렴하고 있어. 분모가 근데 어디로 수렴해? 분모가 0으로 수렴해. 분모가 0으로 수렴하는데 이 전체 식이 수렴하려면 얘도 어디로 수렴해야 된다? 0으로 수렴하려면 다른 말로 얘가 어떤 인수를 갖고 있다? x-1이라는 인수를 갖고 있다야. 자, 근데 x-1 인수를 갖고 있는데 얘 지금 모양상 최고차항 계수가 a이려면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죠. 그러면 모양을 잘 보세요. 얘가 이렇게 돼 있으면 x-를 우리가 약분하겠지. 그리고 어디로 수렴해? 얘 약분하면 어디로 수렴하게 돼? a. 그게 4란 얘기야. 그러면 결국에 얘가 이런 식이란 얘기지. 그래서 a는 4고 b는 얼마다? 마이너스 4다. 이런 얘기야.
자, 그럼 2번. 자, 얘도 마찬가지. 이 전체식이 수렴하는데 분자가 어디로 수렴하죠? 0. 그러면 전체식이 0이라는 값으로 수렴하고 있는데 얘가 0으로 수렴하고 있잖아? 그럼 얘도 어디로 수렴해야 된다? 0. 0. 그럼 얘가 0으로 수렴하려면 x라는 인수를 가져야 되죠? x라는 인수를 갖는다는 얘기는 보자마자 얘는 뭐라는 얘기야? 0. 얘는 없어야 되겠지? 그래서 b는 0. 그 다음 x라는 인수를 가져야 되는데 잘 봐봐. 여기서 선생님이 얘네 x로 묶으면 x 플러스 a 이렇게 남잖아. 그럼 x 서로 약분하겠지. 그러면 x 플러스 a분의 1 모양이 남았어. 거기다가 0 넣을 거야. 어디로 수렴해? 다시 정신 놓으면 안 돼요. 다시요. 지금 얘가 0이라는 거 알았잖아. 그럼 요렇게 생겼지. A분의 그렇지. a분의 1로 수렴하지. 자, 요 x로 묶으면 x 플러스 a가 됐고 분자에 x가 있잖아요. 그럼 요 약분하겠죠. 그리고 0으로 보내면 얘는 a분의 1로 수렴하잖아. 그게 얘란 얘기야. 그러니까 얘가 얼마다? 2. 오케이. 뭐 별로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거. 거기 뒤에 21쪽에 57번 지금 한번 풀어보세요. 똑같은 거예요. 자, 전체식이 수렴하는데 분모가 0으로 수렴하는데 그러면 분자도 0으로 수렴해야 되죠? 자, 얘가 0으로 수렴하려면 어떤 인수를 갖고 있다? x-1이라는 인수를 갖고 있다. 자, x-1이라는 인수를 갖고 있으면서 잘 봐봐. 근데 문제는 얘 2차식이니까 인수가 1차 인수가 하나 더 있죠. 근데 문제는 그게 뭔지를 모른단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내가 x 플러스 k 이렇게 써놓을게 일단. 근데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은 이 x-를 먼저 약분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1을 대입할 거 아니야. 그래서 1 플러스 k가 뭐가 됐다는 얘기야? 그래서 k가 얼마다? 오케이. 그래서 얘가 사실은 3이었다 이렇게 알아내는 거야. 그럼 지금 분자가 x-1, x 플러스 3을 곱한 거니까 개수 더해서 a는 지금 2고요. b는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그 다음 자 빨리 끝내줘야 되니까 62번 바로 넘어가 보세요. 자, 62번, 63번 여기가 중요하거든. 62번 선생님 보여줄 테니까 설명부터 63번을 한번 풀어봐. 봐봐. 앞에 식은 양의 무한대로 보내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양의 무한대로 보낼 때 어떻게 했죠? 이거 지금 얘 어디로 가요? 위로. 얘 양의 무한대로 발산해요. 분모가. 그렇지? 얘가 발산하고 있는데 얘가 뭔지 모르겠어. 근데 이게 수렴하려면 얘 어디로 가야 될까? 생각해봐. 발산하는데 여기 위에 올라올 수 있는 형태는 발산하든지 아니면 어떤 상수든지 아니면 0으로 수렴하든지 이렇게 세 종류 중에 하나야. 근데 발산분의 발산 이걸 아까 우리가 뭐 한다고 했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이런 걸 부정형 극한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왜 부정형이라고 그래? 이거는 따져봐야 돼. 그때그때 답이 다르니까. 항상 발산하거나 항상 수렴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달라서 판단을 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야. 부정형이라는 얘기가. 근데 얘가 상수면 어떻게 된다고? 0으로 수렴하지. 근데 얘 0으로 수렴 안 하네? 그럼 얘는 아니네? 자, 얘가 무한대로 발산하는데 얘가 0으로 수렴하면 어떻게 돼요? 발산. 얘 어디로 가는 애예요? 분모가 커질수록 어떻게 되지 수가? 작아져. 근데 얘는 어떻게 돼? 작아져. 작아지고 작아지니까 그냥 작아지겠지. 이렇게 수렴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되겠어? 그럼 그냥 이런 꼴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근데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되려면 얘네들 어때야 된다 그랬지? 차수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돼. 그리고 걔네들의 최고창 개수비가 얘여야 되지, 그치? 그럼 fx는 뭐로 시작한다는 얘기야? 3x제곱. 오케이. 그래서 일단 3x제곱으로 시작한다는 걸 알았고,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얘가 마이너스 1로 수렴하는데, 분모가 0으로 수렴하네? 그럼 얘가 어떻게 돼야 된다? 0으로 수렴해야 되는 거야, 그치? fx가 0에서 0으로 수렴해야 돼. 근데 0에서 0으로 수렴한다는 얘기는 얘가 어떤 인수를 갖고 있다? x라는 인수를 갖고 있다. x라는 인수를 갖고 있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누가 없다? 상수항이 없다는 얘기죠? 그럼 얘는 여기다가 뭔지 모르겠지만 1차항 이렇게 하나 더 있는 모양이겠지. 됐어요? 자, 요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어차피 여기는 집어넣어봐야 최고차항 개수비 3이다 이거밖에 모르니까 정보를 못 끌어내고 여기다가 얘를 한번 모양을 집어넣어 볼게. 그러면 요 식이 이제 요렇게 됩니다.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3x제곱 플러스 kx니까 선생님 이거 x로 묶을게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x를 약분하고 시작하겠죠. 그러면 이거 0 집어넣어서 어디로 수렴한다라고 할 거야? k로 수렴한다라고 하는데 할 건데 그게 얼마라고? 마이너스 1. 그래서 구한 거야. 그래서 최종적으로 fx라는 식은 3x제곱 마이너스 x가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야. 되겠어요? 다시. 그래서 얘는 이 첫 번째 조건은 먼저 얘 그 차수를 알려준 거야.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디테일한 나머지 애들 개수를 알려준 거고. 될까요? 요게 제일 요거 되게 중요한 문제니까 63번 지금 빨리 풀어보세요. 자, 일단 왼쪽 조건은 뭐 알려주려고 한 거죠? fx가 뭐로 시작한다? 3x제곱으로 시작한다 준 거야, 그렇지? 그 다음 두 번째 조건은 분모에 2 넣으면 지금 0 되는 거 보여요? 그러면 저기 fx도 어떤 인수를 갖고 있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러면 선생님 여기서 선생님 같으면 이제 이렇게 시작할 거야. 그냥 그 두 개 딱 눈으로 봤으면 fx는 최고차항이 3이면서 x-2라는 인수를 가져야 되지. 근데 2차식이니까 뭔가 하나 더 있겠지.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 위에다 올려서 약분해 보세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 지금 분모에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라는 건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니까 요거 하나 약분하고 얘네 지금 남은 거 2로 보내면 얘는 1이 되고 얘는 2 플러스 k의 3배니까 6 플러스 뭐 2k, 3k 뭐 이렇게 되겠죠? 그게 1이 되고 싶대요. 그럼 k 얼마예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3분의 5 이렇게 되네.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5니까 지금 fx라는 식을 완성시켰지? 거기다가 1 넣으래요. 그렇죠? 그럼 1 넣으면은 얼마 되죠? 요거 1 넣으면은 마이너스 3분의 2에다가 얘는 3이 있고 여긴 1였으니까 마이너스 1이고 싸그리 곱하면은 얘네 약분하고 플러스 되니까 2 되네. 2. 그치?